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을 엄청난 속도와 강도로 수사 중인 특검을 좌절시키는 순간들이 있다고 합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지 모르는 중차대한 사건을 수사하는데 주사 아줌마 같은 대상이 등장할 때마다 특검팀 내부에선 자괴감이 든다고 합니다. 주사 아줌마 혐의는 보건범죄 단속범 위반. 이 자범 수준의 범죄에 대통령이 직접 연루되어 있는 상황. 더구나 대통령은 피곤하니까 피로회복 주사 놔줄 수도 있는데 그걸 마치 큰 죄가 되는 것처럼 군다. 라고 말하는 상황. 혈액조차 2급 비밀에 해당되는 대통령이 맞는 주사가 보건범죄 단속법에나 걸릴 주사 아줌마의 손에 맡겨져 있었고 그걸 또 문제없다는 대통령에게 이게 내가 사는 대한민국의 수준인가 하는 자괴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런 특검에게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른 사건에서의 고충이었다면 아마도 소수의 검찰 출신들만 이해했을 그 특검의 괴로움을 이번 사건에선 국민 대다수가 같은 수준으로 느끼고 있다는 것. 해서 괴로워하는 특검에게 그런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당신들 이해받고 있다.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첫 시간에는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아직 수식어가 준비가 안 됐군요. 어렵습니다. 네. 빨간 펜이라든가. 예. 네. 김어준의 잘못된 점을 고쳐준. 정말요? 네. 그런 자리를 또 주신다면. 본인이 획득해야죠. 네. 아니 근데 특검에서 정말 그런 얘기가 나온대요. 자기들끼리 수사다가 자괴감 든다고. 예. 그런 말 하죠. 사실 소식을 듣는 국민들과 기자들도 사실 네. 그래서 당혹스럽습니다. 이 검사들이 자기들끼리의 고충을 얘기할 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보통은. 예,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너무 이해가 가는 거죠. 너무 소소하고 사사로워서 이 사건들이 대통령을 직접 구속시킬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을 수사하는데 이거 뭐 잡범들을 대한민국 대표는 엘리트 검사들이거든요. 네. 뭐 주사하지마 찾아도 다니고 그러면서 자괴감을 느낀다고 해요. 실제로 내부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죠. 네. 자, 첫 뉴스는요. 이 정유라 씨 관련된 뉴스입니다. 이 덴마크 경찰에 체포돼서 구금되어 있는 정유라 씨의 변호를 맡은 이 덴마크 변호사가요. 애초에 정 씨가 밝힌 대로 국선 변호사가 아니었는데요. 이 대형 로펌 소속의 에이스급 변호사라는 겁니다. 이 구금영장 심리 과정에서 이 기자들과 만나서 정유라 씨는 나는 한 푼도 없다 이렇게 밝힌 바 있거든요. 이제 그런데 어떻게 이런 대여급 변호사를 선임했고 수임료를 마련했는지 이제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게 어제 뭐 저희가 그 거짓말을 대부분 짚고 이거 다 거짓말. 네. 죄송합니다. 인 정황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변호사가 알고 보니까 덴마크 형사소송법 넘버원이라고 해요. 예. 네. 그러니까 유모와 마을관리사 예. 영어를 못하는 분들과 같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새벽에 잡혀가자 우리가 영상으로 봤지만 그렇죠? 네네. 돈도 한 푼도 없다 그랬잖아요. 자기 입으로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국선 변호사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 짧은 시간 내에 어떻게 덴마크 넘버원이라는 사람을 선임했는지. 네, 선임을 했겠냐 이거죠. 이건 어제 그 정라 씨의 워딩에서도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전문가가 계속 봐주고 있고. 예. 네. 아주 법률적 자문을 그렇죠. 받은. 예. 엄마도 지금 구속돼 있는 상태잖아요. 네. 네. 그리고 아기를 봐줄 사람조차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예. 그러면서 흐느꼈죠. 네. 예. 그러나 정작 그 짧은 시간에 선임한 사람은 덴마크 넘버원이라는 거예요. 예. 누가 계속 봐주고 있다. 예. 그건 너무 자명한 것이고 그게 누군지는 모를 뿐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변호사 선임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예. 누가 잘하는지도 잘 모르고 일반인들은 예. 정보가 많지 않고요. 예. 네. 요 특정 사건에 가장 실력 있는 변호사가 누군지 알아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말도 안 통하는 덴마크에 가가지고 거기서 넘버원을 어떻게 이 짧은 시간 내에 찾아냅니까? 이거는 보통 전문가가 아닌 전문가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관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 뉴스고요. 예. 그리고 어제 거짓말로 쭉 얘기했는데 예. 어제 이제 특혜 대출. 네. 전 이 사건을 3개월 전부터 주목했는데 특혜 대출 이야기가 워낙 큰 사건들이 많으니까 잠잠했다가 정유라 씨의 입을 통해서 그 특혜 대출 아니라고 말하는. 예, 직접 해명을 했죠. 아주 네,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예. 그래서 어제 저희가 참여연대 변호사님하고도 얘기했지만 한 가지 더 얘기를 추가로 하자면 그때 이제 19세에 한 푼도 돈을 벌어본 적이 없는 정유라에게 무역회사에나 기업에 줄 신용장 네. 그걸 내주면서 거꾸로 이제 정유라 최순실 측에서 받은 서류는 거기 고용계약서, 근로계약서 하나라고 그랬단 말이죠. 기억나시죠? 네. 네. 근데 다른 서류가 다 필요한데 그거 하나 받았다고 그랬는데 그게 어디에 근로계약서, 고용계약서냐면 코어 스포츠. 네. 이게 최순실 씨 회사죠. 네. 최순실 씨 회사고 이 회사로 삼성 돈을 받았죠. 예, 맞습니다. 이 최순실 씨 회사일 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비덱스포츠로 예, 이름을 바꾸죠. 이름을 나중에. 바꾸는데 예. 주주가 최순실 정유라 엄마 예. 딸이에요. 두 사람이에요. 예, 모녀 회사가 되죠, 예. 나중에. 그러니까 이 근로계약서를 마침 정의당의 윤수아 의원실에서 진작 확보하고 있었더라고요. 이게 제대로 보도가 안 됐나 모르겠는데 그 근로계약서를 확보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받아봤어요. 예. 받았는데 내용이 뭐냐면 달랑 2장이에요. 근데 2장을 만들어서 2장이지 한 장에 달랑 들어갈 내용이에요. 내용이 뭐냐면 코어 스포츠가 피고용인 네. 정유라죠. 정유라에게 승마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피고용인 정유라는 열심히 승마 훈련을 해야 한다. 올림픽을 위해서. 그리고 그 대가로 한 달에 얼마씩 준다. 이게 생각해보세요. 주주가 엄마하고 딸이에요. 네. 그런데 계약서 내용이 엄마가 말을 타라고 하면 딸이 말을 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을 타면 딸에게 돈을 준다. 돈을 예, 준다는 예, 예. 계약, 이게 무슨 장난도 아니고 그런 계약서를 자기들끼리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끼리 사인해가지고 보낸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계약서입니까? 이 황당한 고용계약서를 이걸 근거로 그런 시정장을 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이 계약서를 필요하신 분들은 정의당 윤수아 의원실에 의뢰를 하시면 계약서가 나오는데 저희는 이거 꼭 봐야 되거든요. 궁금해요. 이태리 계약서 이태리인데 그게 뭐지? 네. 찾아봐야 된단 말이죠. 보면 그렇게 황당한 겁니다. 이건 엄마하고 딸끼리 서로 하는 얘기예요. 그냥 너 말 열심히 타 그럼 용돈 줄게. 그걸로 이게 신용장에 나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정말 이거 특검이 수사해야 된다 이거.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뉴스는요. 예, 류철근 이 교수가 지금 갇혀 있는 상태인데요. 계속해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서서의 태도가 달라졌는데 이제까지 정유라 특혜에 대해서는 그 김경숙 전 학장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이 배후는 최경희 총장이 있다라는 진술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교수님이 이제 많은 얘기를 하시고 계시군요. 유철근 교수님. 이 교수님의 신분은 아마 파면 되겠죠. 이래서 그렇게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 일을 겪고 예를 들어서 거기서 몇 년 살다가 나와서 다시 교수를 이어가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분이 이제 최경희 전 총장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김경숙 학장에 대해서 특별한 관계인 것 같다고 막 얘기하고 시작했잖아요. 예. 예. 이제 두 분의 한 분 누가 먼저 불려올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김경숙 학장 쪽에서는 이제 남편분이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예, 네. 김천재 교수라고요. 네. 예. 류 교수가 하는 거 다 소설이라고. 예. 제가 이제 몇 번이나 얘기했지만 교수님들은 자기들이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 조서를 받으면 앉아가지고 이제 자기 논리를 막 열심히 얘기하고 그 열심히 받아줬거든요. 네. 통하는 것 같아요. 막 느낌이.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자기 변호를 하고 논리적으로 막 끄떡끄떡하고 받아줬거든요. 그 결과 구속. 이게 일반인의 대화하고 다르다는 걸 이 전달하기 쉽지 않은데. 이 방송을 좀 들으시면. 예, 일반인들의 대화는 막 서로 얘기하고 막 적극적으로 설득력 있게 얘기했다고 생각이 들면 상대가 설득된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고 대화가 끝날 수 있잖아요. 막 자기가 설득력 있게 얘기해놓고 자기가 충분히 이제 얘기한 것 같고 만족스럽고 예, 스스로. 자기가 예, 예. 이 정도면 충분히 전달했어라고 생각되는데 상대방은 검찰은 듣고 있다가 다 듣고 나서 구속 아 이게 전달이 잘 안 되는데 자꾸 이러지 마시고 가서 처음부터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자 좋은 이 정도면 된 것 같고 다음 뉴스는요. 예, 정치권 소식입니다. 이 서청원, 임명진 두 사람의 어떤 그 기싸움을 전해드렸는데요. 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 이 예원이가 예. 예, 어제 하셨던 말씀이 정말 그대로 남았습니다. 이 서청원 의원이 어제 기자들과 만나서요. 임명진 위원장이 지난달 25일에 이 대선이 끝나면 자신이 노력해서 복당 후에 국회의장으로 모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면서요. 이른바 위장 탈당 의혹을 제기한 건데요. 이에 대해서 임명진 위원장은 그런 얘기 해본 적도 없고 스스로 탈당을 할 것으로 본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제가 어제 이 뉴스 계속 나올 때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하려다가 짜고 치는 약속 대련의 느낌이 물씬 난다고. 틀림없이 뭔가 서로 약속하고 사전에 했을 거다. 왜냐하면 이제 드라마가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서로 티격태격하고 그걸 의도적으로 키우는 면이 있다. 여기서 지금은 막 서로 파열음을 낸다고 크게 보도하고 있는데 이게 처음에 약속대로는 틀림없었어요. 제가 보기엔. 근데 이게 지금 이것까지도 약속대련인지 짜고 치는 건지 그러니까 인적 청산을 드라마틱하게 해야죠. 네. 예를 들어서 이정현 대표 혼자 탈당했잖아요. 뉴스도 안 돼요. 그러면은 새누리당이 변했다고 하는 이미지를 줄 수 없잖아요. 새누리당이 이렇게 변했어. 이런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그럼 이런 드라마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약속대련의 이제 냄새 풀풀 나는데. 근데 이를 폭로해버려서요. 예. 아니죠. 예. 여기서 이것까지 약속대련인지 아니면 이거는 약속대련을 하다가 주먹이 뺨까지 날라와 버린 거야. 응? 허쳐야 되는데. 그래서 화가 난 건지는 감정이 상한 건지는 어떻게 알 수 있냐. 서청원 대표가 결국 탈당을 하면 짜고 치는 겁니다. 미리 말해두는데 그게 아니라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쫓겨나면 약속대로는 하다가 뺨 맞은 거예요. 예. 그렇게 미리 꼭 찍어서 연해둡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데드라인이 내일까지입니다. 네. 예, 삼성 관련된 뉴스 쭉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박근혜 잠깐만요. 예. 예언 예. 예언 출연 리스트 하나 올려주시고 이거 약속대련 어떻게 바로 다음날 나와 이렇게 미락설이 뉴스를 듣고 내는 건지 저희 뉴스 공장을 자 네, 저도 이 뉴스 보고 좀 놀랐습니다. 아직도 믿지를 않으시는구나 제가 하는 말을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말을 저희 제작진이 이제 믿어요. 하도 많이 그렇게 돼서 안 믿는 표정들이 앞에 보이네. 자 다음 뉴스요. 예, 삼성 관련된 뉴스 쭉 전해드리면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독대하기 전날인 2015년 7월에 네. 이 최순실 씨의 승마협회 장악을 돕기 위해서 민간 기업인 삼성그룹 인사교체를 안종범 전 수석에게 지시했다라는 보도인데요. 이것은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에 쓰여 있고요. 실제로 이 다음 날인 7월 25일에 박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독대한 자리에서도 박 대통령이 승마 문제를 언급했고 실제로 그대로 같은 달에 시행이 됩니다. 인사교체가요. 이 내용은 뭐냐면 최순실 기법, 최순실 박근혜 대통령 합작 기법의 전형적인 패턴인데 일단 인사부터 해요. 그 자리를 비워놔야 되잖아. 네. 이 얘기가 뭐냐면 삼성이 승마협회 자리를 차지해야 그 자리를 통해서 최순실을 지원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삼성 승마협회에 원래 또 들어와 있었는데요. 거기 안에서 자기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인사들이 있다 보니까 특정 인사 2명을 찍어서 교체하라라고 했던 건데 그게 2013년에 문화체육관광부 때도 참 나쁜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 2명 쫓아낸 적이 있잖아요. 그 패턴이 반복된 근데 걸로 그 패턴인데 보이더라고요. 예. 이 기사의 핵심은 뭐냐면 삼성 그러니까 정유라를 지원을 하는 게 대가잖아요. 삼성이 내줘야 하는 대가. 네네. 그러자면 삼성이 그럴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정유라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대한승마협회를 완전히 장악해야 되는데 예. 거기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대통령이 그렇죠. 걔들 잘라. 그리고 자리를 비우고 삼성 사람 가. 그리고 삼성전자 전무하고 부장이 대한승마협회 갔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대가성을 입증하는데 정황 중에 하나인데 동시에 박근혜, 최순실 합작 이때까지 수없이 보아온 그 전형적인 패턴이라는 거죠. 자리 비워, 네. 자리 비워놔. 그 자리를 왜 비워놨겠어요? 왜 대한승마협회의 부회장이니 뭐 부장 자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대통령이 이 자리를 비우라고 했겠어요. 이 자리가 비워야 이 자리를 통해서 정유라한테 지원을 하죠. 그 의미입니다. 네. 대통령이 정유라 지원하는 루트를 뚫어놨다, 직접. 그런데 이제 아무런 대가성이 없다고 말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정유라한테 돈이 가는 구멍을 대통령이 뚫어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예, 뭐 이와 관련해서 이 정부 사이드 뉴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실이 직접 보건복지부한테 이 삼성 합병 각본을 이 주도했다라는 건데요. 이에 대해서 지시한 이메일이 입수됐다라는 게 특검적으로요 뉴스입니다. 이 뉴스는 이런 얘기죠. 국민연금한테 누가 시켰냐? 청와대가 시켰다는 거죠. 국민연금이 왜 삼성 합병에 손해를 무릅쓰고 찬성을 던졌냐, 찬성표를. 네. 청와대가 던졌다는 겁니다. 청와대가 시켜서 그랬다는 거죠. 그런 메일이 나왔다는 거죠. 청와대가 네,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국민연금에게 지시한 국민연금 자체 판단이 아니라 그런 뉴스고. 그리고 또 예, 있나요? 그리고 관련 뉴스가 많겠죠. 예, 예. 또 국민연금은요, 이 삼성 자료대로 이 합병 시너지의 효과에 대해서 조작하는 그 내용을 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외부의 압력을 받고 삼성 의견을 상당 부분 반영했다라는 거죠. 이 뉴스는 이제 연결된 뉴스네요. 이거는 또 그렇게 청와대의 지시를 받은 국민연금이 네. 자기 논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찬성표를 던지는데 그 찬성 논리를 삼성이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네. 이게 완전 짜고 치는 고스톱이 너무 꼼꼼해요. 자, 대통령은 돌려받을 걸 챙긴다. 삼성 합병, 그래서 승계를 해결해 준다. 그러기 위해서 청와대에서 국민연금에 지시하죠. 그리고 국민연금의 논리는 삼성이 제공하죠. 그리고 이제 돈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삼성이. 최순실에게. 그 돈을 돌려줄 루트로 승마협회를 삼았기 때문에 승마협회 담당자들을 잘라놓는 거죠. 삼성전자가 들어가서 차지하고. 이거 완전 패턴이 여기를 어떻게 빠져나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나 김은지 기자가 이 사이에 있고 우리가 했다면 우리는 벌써 구속돼 있어요. 방송을 못해요. 이미 구속돼가지고. 진작에 너무 명확해서. 예, 증거들이 굉장히 네. 많습니다. 그리고요. 예, 게다가 여기에 국정원도 개입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삼성 합병 전에 이 안종범 전 수석에게 국정원이 국민연금 동향을 보고한 이 기록이 나왔고요. 이것은 통화를 한 음성 파일도 확보했다고 특검이 밝힌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예를 들어서 이 국민연금이 자체 기준이 있으니까 말을 안 들을까봐 국민연금 내부에서 어떻게 사정이 돌아가는지 파악해야 되니까 국정원이 동원된 거죠. 네, 성향을 파악하고 예, 분위기를 전달했다라는 건데요. 총체적인 사기극입니다. 국가기관들을 총동원해서 자기들이 국민연금 내부의 직원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니까 국정원을 동원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국민연금에게 그 정보를 기반으로 지시사항을 내리고 그리고 국민연금한테는 삼성이 자기 논리를 제공하고 대통령은 삼성이 돈 돌려줄 때 길을 마련해주고 네. 그런 거 아닙니까? 너무 자명한데 자 다음은요. 예, 게다가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는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다른 부탁도 하는데요. 일종의 요청인 거죠. 지난해 2월 달에 이 부회장과 만나는 자리에서 이 존 제이콥스의 신라 면세점 입점을 검토해달라라는 주문을 했다는 겁니다. 이 존 제이콥스는요, 이 김영재 성형외과의 가족회사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이 부회장과 단독으로 만난 자리에서 존 제이콥스 화장품이 품질이 우수하다 이런 칭찬을 하니까요. 결국은 이재용 부회장이 독대 이후에 이 브랜드의 이 입점을 검토하고 실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뉴스는 굉장히 부끄러워요. 이런 얘기를 쭉 하다가 그래서 이제 삼성 부회장을 만나는 자리에서 지금 뭐 삼성 승계 문제니 뭐 몇백억 얘기하다가 뚝 만난 자리에서 이 간의 수공업 사이즈의 화장품 업체인데 그 화장품 업체가 본인을 시술해주는 의원이란 이유로 삼성그룹에다가 이런 청탁을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면세 좀 넣어달라고.
이거는 이 사이즈가 너무 부끄러워요, 저는. 아, 정말. 이런 최하급 브로커가 하는 짓입니다, 이건. 최하급, 브로커 중에서 최하급. 정말. 이게 어떻게 부끄러워서 입이 나올까요, 입에서? 예, 화장품이 품질이 우수하니까 예,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아, 그런 게 있군요. 예. 너무 감동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화장품이 있을까 싶어서 삼성 이런 얘기 쭉 하려고 만난 다음에 당신들 면세점 있잖아, 거기 화장품 좀 넣어줘, 이거 아니에요. 복잡한 뉴스가 아니에요. 어떻게 이 입 밖으로 나올까요? 아무리 부탁을 들었다고 해도. 아, 정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목만 탁탁 치고 가죠, 이제. 예, 뭐 삼성뿐만이 아니라요. 박 대통령은 다른 재벌 총수들을 만나서도 최순실 회사를 직접 소개하면서 그것들에 대한 소개서를 문건을 줬다라는 보도도 있고요. 예를 들면 어떤 회사요? 예, 뭐 더 플레이그라운드라든가 WK 다 모두 최순실 씨 실소유주 회사입니다. 하지만 규모가 굉장히 작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는 회사죠. 아니, 규모가 작은 건 둘째치고 예.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은 회사들이에요. 예. 다 매출액 제로일 때예요, 이때가. 이걸 어떻게 실력 있는 회사로 소개합니까? 재벌 총수들 만나가지고 WK 더 플레이그라운드는 차은택 씨를 내세운 최순실 회사고, WK는 독일에 자금 세탁하는 창구로 최순실 회사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예. 사사로운 이익을 한 번도 챙긴 적이 없다면서요. 1원도 챙긴 적이 없다. 이런 얘기. 최경환 의원이 대신 했었죠. 경제 공동체인가 보죠. 자, 제목 하나 둘 짚어볼까요? 나온 제목들 뭐 있습니까? 예, 뭐 청와대 블랙리스트 관련해서요. 뭐 제목만 말씀드리자면 이 청와대 비서관이 실제로 청와대가 이것을 작성했다라고 인정했다라는 진술이 나왔다라는 거고요. 청와대에서 블랙리스트 모른다고 했는데 예. 거기 근무하던 사람이 예, 담당 예, 비서관이요. 내가 했다. 네. 예.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 국정원도 여기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나왔다라고 하는 건데요. 정원은 앞으로 모든 일에 닦여 있을 거라고 봐요. 예. 그리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관련된 이메일도 쭉 나와 있다라는 거고, 이 총장 후보 선출에도요, 이 청와대가 개입했다라는 이야기도 어디 있습니다. 총장이요? 예, 뭐 경북대뿐만이 아니고요. 대학 총장. 예. 아, 이거 굉장히 요거 따로 다룰 만한 사안입니다. 대학 총장에 왜 개입했을까요? 전국 국공립대학 대학 총장 후보에 청와대가 직접 개입한 정황이 있거든요. 엄청난 규모로. 참 이해가 안 가요. 왜 대학 총장들을 이렇게까지 직접 민정수석이 전례 없이 개입했는지.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이순희 후보가 결정되는 경우는 없는데 1순위가 자격이 없으면 아예 새로 뽑지. 1순위, 2순위 후보가 가는데 민정 쪽에서 바로 여기서는 민정은 우병우 네. 민정수석이죠. 우병우 민정수석이 이 사람 안 되고 2순위를 끌어올려서 인선한 경우가 대단히 많다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청와대가 대학 총장 인선에 직접 개입했을까? 이거 심지어 공석으로 비워둔 데도 있고요. 마음에 들지 않는 네. 경우. 이건 전국적인 현상인데 워낙 뉴스들이 많아서 안 다뤄지고 있는데 저희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앞으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예,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내부자 둘 모두 바쁜 날입니다. 한 분은 이제 개업을 해야 되고요. 또 한 분은 또 독일에 가셨어요. 왜 독일에 가셨는지. 자, 개혁보수신당의 김성태 의원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네. 그리고 독일에 가신 더불어민주당의 안민석 의원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유, 제가 독일 가는 거 아무도 모르게 왔는데 이렇게 떠벌리면 어떡해요? 아무도 모르긴요. 다 아는데 이미.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안민석 의원입니다. 이제 약간 아니, 김성태 위원장님이 고자질 하신 건가요? 제가 비밀로 해달라고 그랬는데. 네, 의원님 스스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괜히 여기저기에? 엉뚱하게 나를 갖다 또 몰고 가는 건 대단히 부적절해요. 나한테 사전 양해를 구해놓고 지금 와서 또 나를 끄집어 넣는 거는 참, 안민석 의원이 독일 가서 또 사람 잡네. 자, 안민석 의원님, 약간 보니까 네. 말씀하실 때 제가 여쭙고 한 0.5초 걸리는 거 보니까 딜레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죠? 네. 그건 저만 아는데 어떻게 하시는지. 어쨌든, 잠깐만 기다리시고요. 제가, 김성태 의원님께 먼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오늘이 창당 네. 발기인데죠?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2시 국회 은회관 대강당에서 예. 가칭 개혁 보수 신당의 창당 발기인 대회가 오늘 열립니다. 아직도 가칭입니까? 그렇습니다. 턱없이 짧은 준비 시간에도 불구하고 엄선한 창당 발기인이 약 1,000명이 훨씬 넘는 그런 준비 과정을 통해서 오늘 드디어 아직까지는 가칭개혁 보수 신당입니다만 발기인 대회가 이제 열리게 되었습니다. 정당명 공모하셨잖아요. 지금 왜냐면 그렇습니다. 개보신당, 보신당 다 이상해가지고 개보당도 이상하고. 그래서 예. 공모하신 걸로 아는데 유력 후보가 뭐 있습니까? 오늘 좀 공개 좀 해주시면. 아무래도 그냥 영국의 보수당처럼 그냥 보수당 하자. 보수당으로 심플하게 그냥 보수당으로 가자는 그런 의견도 많이 있고 그게 하나의 의견이고 또 하나. 희망 보수당으로 또 의견이 나오는 부분도 있고. 희망 보수당이요. 예예. 희보당도 웃깁니다. 아직 24일을 지금 창당 D-Day로 잡고 있기 때문에 네. 아직 시간적 여유가 좀 있습니다. 한 20일 정도. 네. 그 안에 지금 국민 공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좋은 당 이름 지어주실 거라고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소식은 잘 알겠고 이름 예. 웬만한 이름으로는 이 보자고 잘 안 올려가지고요. 예. 고생하시고 자 우리 안민석 의원님. 안민석 의원이 힘들게 또 독일에 갔습니다. 사실 국조특위위원장인 저에게 독일 출장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는 아니지만은 최순실 국정농단의 큰 줄기를 또 잡아내려고 하는 그런 열정과 또 헌신이 있기 때문에 갔죠. 지금도 아마 잠 제대로 자지 못하고 이렇게 방송까지 응해주는 안민석 의원 정말 대단합니다. 네. 그러나 그 뒤에 따르는 거 없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진 않아요. 자, 안민석 의원님 왜 독일에 가셨어요? 어떤 살다 보수가 분열하는 거 처음 보는데요. 그건 지난주에 그것이 하셨습니다. 위장이혼이 아니기를 바라고요. 네. 제가 진짜 이게 비밀리에 지금 오느라고 왔는데 이거 참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다 이번에는 제가 이제 아주 돈 세탁 전문가하고 같이 왔거든요. 돈을 세탁하시려고요? 최순실 돈 세탁을 찾아내는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부터 그분과 같이 가신 거예요? 아니면 독일 현지에서 그런 전문가와 합류하신 겁니까? 아니 한국에서 같이 같이 왔어요. 같이 아하. 왔는데 예. 왜냐하면 지금 최순실이가 독일에서 돈 세탁한 규모가 수천억에서 수조 원으로 지금 의심이 되고 추정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워낙 이게 90년대부터 오랜 기간 세탁에 그쳐서 꽁꽁 숨겨놨기 때문에 네. 보통 일반인의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다. 도저히 이거를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하.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돈 세탁 이 찾아내는 전문가분을 모셔서 같이 와서 그리고 이제 또 이것은 은행에 자료 요청을 해야 되고 국세청으로부터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특검에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특검 내부를 지금 보면은 시간적인 또 인력 한계 때문에 아마 특검 기간 중에 특검이 이것을 조사하거나 수사할 여력이 거의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전문가 꼭지를 따서 네네. 좀 구체적인 정황을 근거로 만들어서 특검에 요청하고 특히 국세청이 지금 탈당을 아직까지 끼고 있는 게 상당히 유감이거든요. 그래서 국세청에도 이 전문 팀을 구성하라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일단 이번에 저희들이 최대한 열심히 조사를 해볼.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특검이 하기에는 너무 많은 일이 있고 주사하지만 추적까지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걸 그대로 둘 수 없으니 돈 세탁에 어떤 물꼬를 트려고 전문가와 함께 가신 거네요.
돈수태학 그 루트를 적발해낸 물꼬를 트려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렇죠. 거죠. 네, 정확합니다. 예. 네. 예. 예, 돈 세탁 수사를 이제 새로운 정국을 좀 이제 안민석 의원이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가 있어요. 이제 네. 말 그대로 최순실 국정게이트의 예. 최순실 국정게이트의 본질이 돈이거든요. 그렇죠. 예. 최순실의 재산을 이것을 몰수하지 않으면은 최순실은 수년 내에 다시 부활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몰수 이전에 최순실 재산에 대한 지금 확인조차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거 국민들이 촛불 들고 고생을 해서 아무리 이 전국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들 이게 뿌리를 캐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답답하는 그러니까 차에 최순실 본인뿐만 아니라 최순실 주변 사람들의 이 비자금들이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 분명히 떠들고 있는 것만은 여러 정황상 틀림없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이번에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덴마크에서 붙잡혔지 않습니까? 예. 지금 뭐 국선 변호사를 이렇게 이용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로펌 변호사라는 게 네네.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상당한 하여튼 독일 유럽권에서 최순실의 자금이 바로 이렇게 자금이 동원될 수 있다는 그 반증이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오랜 동안 독일을 최순실의 사실상 해외 이 포인트로 이렇게 유지된 그런 점을 본다면은 박영수 특검은 이제 한정된 시한이기 때문에 또 그 전문 인력도 가지고 있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국가적인 그런 자금 세탁 이거 수사 검증 능력이 있는 그런 쪽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봐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제가 김성태 위원장님 모시고 같이 오려고 제가 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렸는데 위원장님은 뭐 두려워서 여기 손을 못 대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건 그저 사람 없으면 안 보이면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어렵게 본인 출장 간다는 거 그냥 제가 이 승인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여기 한국에서 또 국조특위 지금 이끌어 가야죠. 예? 제가 같이 여기 독일 오자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무섭다고 그러셨잖아요. 김어준 공장장님. 여기서도 뭐 60 넘어서 사실 만큼이 사셨는데 뭐가 무서우세요? 갈수록 우리 안민석 의원이 이게 도가 지나친 이 허위 방송이 너무 도가 깊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김원준 공장장과 안민석 의원의 이런 유착 관계에서 절대 안민석 의원을 바로잡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이거는 우리 청취자들에게도 대단히 큰 문제예요. 아니 김어준 공장장님 좀 바로잡으세요. 국회의원들끼리도 못 바로잡는 걸 제가 어떻게 바로잡습니까? 안민석 의원은 김어준 공장장 그냥 말은 국조 연기는 안 하실 거예요? 위원장님. 이제는 위원장님께서 국조 연기 요구하면서 국회에서 농성이라도 들어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님께서? 제가 요 며칠 사이도 국조 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가지고 원내 교섭단체 국회의장 쪽을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국민들 다 잘 아시다시피 이 특조기간 연장은 국정조사 특위에서 결정하는 사안이 아니라 국회 원내 교섭단체 사당 원내 대표들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이게 국회 본회의에서 또 기간 연장 의결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1월 15일이 지난 11월 17일 날 가결한 이제 특위 기간 만료예요. 그래서 의장님과 또 이 교섭단체 대표들 간에 정말 긴밀한 협의가 좀 이루어져서 밝히지 못한 아직까지 국정조사 특위의 활동이 좀 뒷받침돼서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게 최순실 당만 반대하는 거죠? 최순실 당만 반대하고 있는 거죠?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있나요? 제가 최순실 당 말이에요. 단체 합의는 최종 어느 선에서 안 되고 이런 부분은 어느 특정인이 이걸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국회
합의가 안 되는 것은 뭐 어떻게 됐든 국회 전체 원내 교섭 단체 간에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이니까 뭐 저는 오늘이라도 좀 협상을 다시 잘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저에게 이제 개인적으로 하소연하셨던 게 새누리당, 뭐 소위 이제 최순실 당으로 요즘 이야기되는데요. 최순실 당에서 반대한다고 국조 이거 연장을 못하면은 이거 부끄러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원내대표가 합의를 안 해주면 어쩔 수가 없는 면이 있는데 지금은 잘 안 알려져 있어요. 누가 반대하고 있는지. 예. 네. 지난번 정세균 국회의장이 최순실 강제 구인법을 뭐 저희 특위에 거의 의원님들이 다 동의하고 안민석 의원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저랑 둘이서 국회의장까지 직접 면담하면서 강제 구인법 직권 상정을 지난 연말에 요구했지 않습니까? 결국 이게 불발되는 것도 이게 의장도 직권 상정을 할 수 있지만은 사당 원내 교섭단체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하지 못하면은 어렵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듯이 이 문제도 지금 새누리당만 특정당에서 좀 반대를 하지 전향적인 않습니까? 뭐 특정당에서 좀 전향적인 입장만 이루어지면은 뭐 사당 또 합의는 또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 같이 노력합시다. 그래서 이번에 계속 새누리당이 반대를 해서 국조 연기가 안 되면은 새누리당은 최순실 당으로 국민들에게 완전하게 낙인이 찍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진석 원내대표께서 이 방송을 들으시면은 오늘 중이라도 전향적인 그 태도를 취하셔서 국조 연기해 주시고 또 최순실 강제 구인법 이것도 새누리당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죠. 그 새누리당의 반대 때문에 국민들이 원하는 이러한 법과 국조 연기를 관철 못 시킨다 그러면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으로만 하지 마시고 좀 더 좀 행동으로 오늘 국회에서 이럴 때 텐트 치고 농성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저도 당장에 쫓아가서 동참을 할게요. 예, 지난 서울구치소 최순실 수감동 특검 우리 국정조사 특위에서도 봤듯이 최순실이라는 사람은 아나무인입니다. 정말 국민의 알 권리 이 국정조사 청문회 불참은 자기 뭐 마음먹은 대로고 지금은 박영수 특검이 수사를 위해서 특검에 출석하라 그래도 지금 구치소에서 꼼짝도 안 하고 있어요. 네. 이제 체포영장을 발부해야만 또 최순실 부인할 정도로 지금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특검이 올해도 안 오는 거예요, 지금. 최순실이라는 사람은 정말 이거는 정말 후한 모치를 넘어서서 국민들 자체가 아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요. 그러한 최순실에게 우리 국가 질질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는 게 참 유감이고 제가 조금 전에 저녁 때 그 덴마크의 정유라 인터뷰를 했던 분이 길바닥 저널리스트인 박형규 기자이거든요. 예. 박형규 기자가 프랑크푸르트로 지금 와서 저녁에 같이 있었는데요. 정유라가 인터뷰했던 내용이 그때가 새벽 한 5시 정도였다고 그러는데 또박또박 아주 준비된 네. 그런 그 답변이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서 그 엄마의 그 딸이구나 그 생각을 했는데요. 이 두 모녀가 대한민국을 이렇게 뒤흔들고 농락을 하는데 국회라도 나서서 좀 책찍을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희 의원님, 오늘이라도 새누리당이 전향적인 좀 자세를 취해주기를 요청합니다. 새누리당이 그 말 듣고 전향적인 자세를 취할 일은 없고요. 제가 궁금한 건 이런 겁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최순실 씨도 안 나오고 특검에 불러도 안 나오고 근데 이제 그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서울구치소에 가서 만나려고 하는데도 서울구치소 차원에서 방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조직적인 저항이 있다, 방해가 있다. 이 특조나 이 사태를 수사하고 진실을 밝히는데 그렇게 생각되는데 구치소장도 방해를 했는데 구치소장 단독으로 그런 결정을 했을 수는 없으니까 구치소장에 대해서 일단 조치를 취하면 뭐 고소고발을 한다든지 그 다음부터 그런 조치는 없나요? 지금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면은 비록 신변 자체가 구속 피의자의 신변이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인권 중요하죠. 그렇지만은 너무 가보하는 그런 특정인에 대해서 가보하는 그런 인권적인 측면에서의 구치소의
그리고 법무부의 역할이라면은 이 국민이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정말 예.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인권을 그렇게 법무부나 이 구치소 관계자들이 소중히 다룬다면은 대한민국은 벌써 정말 선진화된 인류 민족 국가죠. 그런데 너무 최순실 이 일가들에 대한 가보하는 그런 분위기에 대해서는 지난번 구치소뿐만 아니라 그 구치소 수감동 행정조사를 마치고 와서도 여러 차례 문제 제기를 해서 지금 특검에서 서울구치소와 남부구치소를 또 압수수색까지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도 이번 국조를 이렇게 특위 청문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는 보고서도 내고 여러 가지 또 조치가 뒤따릅니다. 그때 법무부와 서울구치소 이런 기관들에 대해서는 좀 단호한 입장을 가질 계획입니다. 안민석 의원님은 반말하듯이 하지 마시고요. 예. 저희들 앞에서 구치소장이 최순실에게 쩔쩔매는 모습 보지 않았습니까? 최순실이 특혜받는 모습을 저희들이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국회의원들이 구치소장에게 모욕을 당했으면 끝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탈을 취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취할 수 있습니까? 이 간사들 불러서 이것은 국가특위 차원에서 구치소장을 공무집행 방해 행위로 국정조사 방해 행위로 고발을 하자. 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지는 도대체 이해를 하지 못하겠어요. 예, 우리 안민석 의원 지난번 저랑 프랑크푸르트에서 그때 정유라가 이 주일 그러니까 신앙 행사에 참석하는 것에 뻗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어디서 이제 그런 행동 또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까? 동문세답하지 좀 마시고요. 밝혀요. 지금 구치소장에 대한 우리가 단호한 조치를 그 위원장님이 오늘이라도 그 간사들 불러가지고 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살다 안민석이 구치소장이 범죄인한테 채점내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안민석 의원께 좀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지난번 이 여러 가지 국조특위위원으로서 청문회 활동도 잘 하셨는데 너무 장시호 정인에게는 반대했어요. 예? 특히 본 위원장이 파악하고로는 이규혁 선수와 장시호 정인 간에는 또 상당한 히스토리가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집중도로 더 들어가지 못한 부분에 아쉬움이 있어요. 그 부분을 위원장님은 코퍼레트에서 말문 막히시면은 이 안에서 좀 검토를 하고 오세요. 예. 위원장님, 제가 궁금한 예. 건데요. 그러니까 예. 서울 구치소장이 국조특위의 조사를 방해한 혐의 혹은 정황은 분명히 있으니까 국조특위 차원에서 서울 구치소장을 특검에 고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 국정조사 특위 활동의 가장 핵심이 이 정인들이 네. 국회 청문회장에서 위정을 했거나 예. 또 출석 요구를 했음에도 불출석했을 경우에는 동행명령장을 발부까지 하지 않습니까? 네네. 발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오면은 지금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벌써 이정 혐의에 대해서 특검이 좀 밝혀주고 예. 불출석한 정인들에 대해서는 또 이번 이제 9일날 이제 최종 마지막 기회를 줍니다마는 불출석한 정인에 대해서는 강력한 기소 의견으로 고발 조치를 특검 박영수 위원장을 제가 직접 만나서 요청했고 또 그런 측면에서 촉구서도 우리 국정조사 특위 촉구서도 이미 전달을 한 바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구치소장이 지난번 현장조사 청문회에서 보여준 그런 구속 피의자의 가보 인권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행태로 짚어볼 겁니다. 예. 그러니까 고소고발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예. 예. 왜냐하면 이게 위증도 그렇고 불출석도 그렇고 결국은 이제 국조특위가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데 이제 방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순실 그런데 구치소장도 방해를 했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예. 그때 이제 가장 드러난 것은 어묵과장이 네. 현장조사 청문회장에서
제대로 된 답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부 언론 기사를 보면은 업무 과장을 이렇게 발언을 제지하는 꼬집는 모습이 이렇게 기사가 나왔지 않습니까? 막 그런 거 하나만 보더라도 또 최순실에게 뭔가 이 업무 과장이 구속 피의자의 상태를 우리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줘야 되는데 그 진술의 기회를 막았다는 것은 이미 상당한 문제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시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위원장인 저와 특위위원들 간의 합의를 통해서 소감동에 들어갈 때 ENG 카메라와 스마트폰 하나를 이렇게 가져가기로 했는데 막상 들어가고 나니까 그걸 최순실 이야기만 듣고 아예 불허한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분명한 조치를 하실 거다. 네, 조치를 해야죠. 알겠습니다. 김성태 의원, 안민석 의원이었습니다. 첫 번째 인터뷰 시간인데요. 제적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학점이 나와서 의아했다. 정유라 씨가 학점 특혜를 부인하면서 한 말입니다. 그런데 정유라 씨와 최순실 씨가 작년에 이화여대 교수 6명을 하루에 만나서 학점 관리 방법을 전수받았다. 드러났는데요. 이런 내용이.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학점 특강을 받았다고요?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좀 자세히 알려주십시오. 네, 뭐 학점 특강, 뭐 학점 코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예. 작년 4월경에 최순실과 최순실의 정유라 양이 이화여대 총장, 네. 그다음에 김경숙 학장, 예. 그다음에 학과장, 예. 그다음에 정유라 양이 수업을 받고 있는 담당 과목의 교수 강사 예. 이렇게 계속 같은 날 6분을 만나서 어떻게 하면 학점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레포트를 제출할 수 있는지, 수업 대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뭔지, 이런 구체적인 성적 관리에 대해서 맨투맨 특강을 받은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맨투맨 특강. 레슨을 받은 거죠. 레슨. 예, 예. 정말 어이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개 학생이 교수 6명을 한 번에 모아가지고 예. 내가 점수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를 코치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참. 레포트 쓰는 방법이라든지 네. 뭐 연습 증빙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건지 등등 해서 예. 정말 저희가 이 자료를 입수하고 대한민국 교육이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도 우리 교수라는 직업이 가장 존경받고 학생들의 모범이 돼야 되고 미래지향적이어야 되는데 너무 이 현실의 권력과 돈에 교수님들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좀 답답하고 암울합니다. 이 정도 하려면 이거는 총장이 직접 지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수님들을 일개 학생한테 다 모이게 하고 뭐 어떻게 하면 학점 받는지 전수해주고 이거 총장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파악하기로는 예. 김경숙 학장이 예. 어떻게 보면 이화여대에 있어서 그 문화체육부의 김종 차관의 역할을 네네. 하지 않았느냐 하는 의심이 있는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예. 이화여대 총장 최경희 총장은 묵인 방조 네. 또는 뭐 적극적인 협조 예.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같은 날 총장을 포함해서 계속적으로 만났다는 걸 보면은 몸통이 최경희 총장하고 김경숙 학장 두 분 다 몸통이지 않느냐 그런 추론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겠네요. 교수님들 예를 들어서 체육학장이 다른 과 학과장이나 혹은 교수나 뭐 오라가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네, 뭐 가능할 수는 있겠는데요. 아마 네. 총장의 암묵적인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겠죠. 예. 그리고 의원님이 이거는 이제 문서로 확인하신 내용인 거죠? 지금 말씀하신 예. 확인된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또 의원님이 공개하신 게 정유라 씨 대리 시험 답안지 네. 요걸 공개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 이틀 전에 공개했죠. 예, 이거 어떻게 다 입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선의 기계로 두려움 없이 열심히 자료 수집하고 또 이것이 공개되는 것이 우리 교육을 바로잡는 길이다 생각하면 두려움 없이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안지도 공개됐고 또 의원님을 통해서 이제 이화여대 교수 6명이 하루에 정유라를 개인 코치해서 학점 받도록 예. 레슨을 해줬다. 이것도 밝혀졌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저기 한 말씀 더 드리면요. 네, 대리 시험은 어떻게 보면은 정확하게 말하면은요. 예, 대리 시험이라고 하면은 시험 당일날 누군가가 제3자가 네, 수험생을 대신해서 시험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유철균 교수 감옥의 경우는 네, 정확하게 말하면 대리 시험을 넘어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은 시험을 아예 안 본 거예요. 이게 온라인 강의인데 네, 시험은 오프라인으로 보게 돼 있어요. 근데 아예 시험을 안 보고 학점을 준 거예요. 네. 유 교수가. 학점 그러다가 만들어낸 거죠. 작년 가을부터 좀 관심이 집중되고 교육부 감사 얘기가 나오고 하니까 유 교수가 조교를 강압을 해서 답안지를 작성하게 만들고 그 답안지를 끼워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질이 단순히 대리시험보다는 훨씬 무거운 거죠. 그렇죠. 예. 예, 이게 이제 문제가 그래서- 될 것 같으니까 나중에 조작을 해서 만들어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또 특검에서 나오는 얘기는 자기는 강압한 적이 없다. 조교가 알아서 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뭐 우리 김호준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교수하고 조교라는 관계가 갑을 중에서도 가장 갑을 관계 아닙니까? 진짜 이런 그 갑을 관계를 악용해갖고 조교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정말 저는 유철균 교수의 그 답변을 보고 정말 이럴 수도 있는가. 대한민국의 이 많은 조교들이나 대학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들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교수를 보겠습니까? 말도 어떤 안 되는 눈으로 거죠. 교수를 보겠습니까? 네. 예. 조교가 왜 그 답안지를 한참 지난 답안지를 자기가 적어가지고 거기다 몰래 끼워 넣어요. 그럼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예. 나중에 끼워 넣었는데 점수는 또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교수가 그걸 모른 채. 말도 안 되는 어이가 거죠. 없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정준하 씨가 했던 이 학점 관련 얘기는 다 거짓말, 사실 학교 관련해서 정준하 씨가 한 얘기는 다 거짓말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뭐 저희가 입수한 자료는 김경수 학장은 2번 만났고요. 네. 최경희 총장하고 다른 교수님은 이제 한 번을 만난 건데요. 네. 본인은 이제 한 번도 모른다. 그리고 네. 최경희하고 저 유철균 교수만 한 번 봤다. 이런 식으로만 이제 답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학점에 신경을 많이 썼었고 학점을 받으려고 한국까지 와갖고 교수님들 다 만났다 말씀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교육부 감사에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한모 교수님이 있어요. 기도 교수였는데, 네네. 예, 그분하고는 또 언쟁을 벌립니다. 이 교수님은 동의를 안 해준 거예요. 아, 이런 방식에. 아하. 네네. 예, 근데 교육부 감사에 빠져 있고 저희가 갖고 있는 제보가 있는데요. 예. 그 교수님은 그래서 나중에 결국에는 지도 교수를 그만두게 돼요. 이런 내용도 있고요. 또 저희가 받은 제보로는 어떤 보직 교수는 제발 F 학점을 주지 마라. 예. 예, 담당 교수한테. 예. 예, 그렇게까지 협조 요청을 한 그런 제보도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6명은 보면은요, 네. 이 이화여대 전체가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집단적으로 정유라를 비호한 거죠. 지금 그리고 6명은 인허그룹이 있었던 거고. 6명은 좋아하는, 예. 의원님도 저도 제가 말이 좀 많습니다. 저도 많은데 화가 나고요. 이해가 갑니다. 6명은 그나마 적극적인 사람이었고 예. 여기에 동의하지 않거나 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셨는데 교수님들이 그 있겠죠 당연히 그런 분들은 이제 거기서 물러나야 됐고 그 자리에서 그리고 어떤 교수님은 내가 적극적으로 할 수 없어 그러니까 그럼 F라도 주지 마라. 예. 그런 제보도 있다 이거죠. 예. 아마 그게 100% 맞는 겁니다. 제가 서류를 못 내서 그렇지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100% 맞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알려진 사례보다 더 많은 사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뭐 주로 이제 정유라가 수강 신청을 한 과목의 담당 교수, 지도 교수를 중심으로 벌어졌으리라고 보고요. 네. 교육부 감사는 약 한 28분의 교수를 감사를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중징계도 여러 분 내려졌고 고발건도 있고 수사 의뢰건도 있기 때문에 제가 현재까지 입수한 자료는 이 정도고요. 아마 28분 정도의 교수를 감사했기 때문에 또 추가적인 자료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이 특히 이 사안에 집중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이유가 뭔지를 밝혀주시고
새로운 게 밝혀지면 즉시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왜 굳이 이 많은 그 특혜와 비리와 있는데 특히 이 2대 사건에 이렇게 관심이 많으신지. 제가 뭐 상임위가 교육문화체육 네, 물론 그렇긴 하지만. 위원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예. 그리고 우리 교육이라는 게 결국 학생들한테 미래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인적인, 지적인 능력을 키워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그런 과정 자체가 투명하고 민주적이고 공정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야만 그 결과에 대해서도 모든 학생들이 인정을 하게 되고 특히 우리 사회가 돈과 권력에 찌들어 있는데 교육 영역만큼은 그래도 돈과 권력으로부터 자유스러워야 되고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사다리 역할을 또 교육이 해야 되고 또 교육은 백년지 대계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 교육이 이런 정말 돈과 권력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최순실 정유라의 농단으로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목격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것이 최순실 정유라뿐만이 아니라 이와 유사한 이런 교육 농단이 아마 대학 곳곳에서 있으리라고 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정도의 차이가 있을 근데 뿐이지. 어찌됐든 박근혜 최순실 정유라로 이어지는 이 정말 돈과 권력이면 다 된다. 라는 것이 교육 현장에도 통하고 있다라는 이 대한민국 현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되고 이것이 갖고 있는 상징성은 어마어마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취직도 안 되지만은 취직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학점을 따기 위해서 고생을 합니까? 우리 청년들한테 그래도 교육은 살아있다. 교육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기댈 만한 언덕이다. 라는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도 최순실 정유라 건은 반드시 진실이 규명돼야 되고 그에 따른 책임자 처벌과 징계가 내려져야 되겠죠. 그리고 이 교수님들과 이화여대가 왜 이런 일을 했는지 이거는 결국에는 어떤 달콤한 유혹이나 강압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보상이 있었겠죠. 당연히. 예, 유혹이 뭐고 강압이 뭔지. 예. 그걸 누가 했는지 그리고.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최순실 씨 혼자 힘으로 이거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니까요. 대학 전체로 네, 움직이고. 그리고 우리 공장장님께서도 더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예. 어떤 다른 우리 최순실 게이트보다 이 부분이 저는 중요하지 않느냐. 대한민국의 알겠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의원님. 네. 어찌나 말씀을 빨리 많이 하시는지요? 죄송합니다. 아침에 좀 흥분했습니다. 그래서 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죠? 아니, 물론 충분히 좋은 말씀이었고요. 예, 다음 연결할 때는 저희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더 많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또 불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었습니다. 최순실표 예산에 관한 겁니다. 지금 특검도 최순실표 예산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최순실과 예산 도둑들이라는 책을 내신 분이 있습니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나라살림연구소가 어떤 곳이죠? 네, 한마디로 정부 예산을 연구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이제 시민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연구소라고 말씀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최순실 사태가 터지자마자 그럼 예산을 어떻게 했지 하고 바로 조사에 착수하신 겁니까? 아, 그건 아니고요. 예. 저희는 매년 정부 예산을 전부 DB화 시켜놓고 있어요. 애초부터. 예, 예. 정부 예산서가 한 10만 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예. 저희가 저희 스스로를 변태라고 하는데 예산서들을 분류하고 정리하는데 쾌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패턴이 읽히는 거예요. 아하. 예, VIP란 말이 갑자기 급증하고 아하. 융복합, 창조경제 이런 게 이제 급증하는데 그러면 최순실 사태가 불거지기 전에 이미 이 분석을 시작하신 겁니까? 예, 저희는 이제 뭐 한 5월 달부터 정부에서 받아가지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뭘까?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던 차에 예. 최순실 보도가 나온 거죠. 아하. 그래서 이게 이제 퍼즐이 이제 완성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진짜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6개월 전에 이미 이상징후를 그 표만 보고 예산 10만 페이지에 달한 예산 관련 문서만 보고 이상한데라고 이상징후를 감지하셨고 그래서 그걸 분석에 들어갔고 그리고 나중에 최순실 이름이 나와서 둘이 합쳐져서 그랬구나 하고 결과적인 그 내용을 발행한 게 이제 최순실과 예산 도둑되는 책이군요. 촛불 시위가 10월 29일 날 처음 있었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10월 24일 날 최순실 예산이 한 860억 정도 있다라고 먼저 발표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분야에 관한 한 6개월 이상 앞서가는 전문가들이신데
아까 이제 패턴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패턴이 발견됐나요? 아까 이제 VIP라는 게 첫 번째 그 패턴이고요. 예. 이게 이제 예산은 주로 키워드가 중요한데 예. 그 VIP란 말이 뭐냐면 그 대통령을 이제 말하는 행정부의 그렇죠. 은어거든요. 예. 예. 근데 이거를 약간 뻔뻔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그걸 예산서에 국회에 제출한 예산서에다가 그걸 올려놓은 거예요. 예. 그걸 저희가 다 세워봤죠. 546개 그 VIP가 등장을 합니다. 546개에 해당하는 예산 항목에 BIP라고 특별히 따로 기재가 되어 있다. 박스 쳐가지고 어허. 중요 그냥 해놓은 거죠. 대통령이 이 사안은 특별히 관심이 있으니까 반드시 예산을 책정하는 표시 아닙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럼 이걸 재정부는 못 건드리고요. 예. 더군다나 그걸 늘려주기까지 합니다. 오케이. 아하.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퍼즐이 완성된 게 뭐냐면 최순실 씨가 이제 이렇게 연설문 같은 걸 고쳐주면 예. 대통령이 그걸 말을 하잖아요. 네. 그럼 대통령이 그 말을 하면 그 공무원들이 그거를 박스 쳐가지고 네. 이건 VIP의 예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재정부가 그거를 원래는 다 한 10% 정도씩 깎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깎지 못할 뿐만 아니라 늘려주고 아하. 그렇게 해서 집행이 되죠. 그럼 집행이 되면 그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일부는 밝혀졌고 아하. 일부는 지금 수사 대상인 사업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지금 BIP라는 단어가 이상하고 그런 단어가 너무 이례적으로 많이 등장하고 500회 이상. 그래서 패턴을 패치가 된 거군요. 아, 최순실을 통해 대통령 연설문이 만들어졌고 대통령이 수석회의에서 말을 하면 그것이 이제 정책이 되는 것이고 정책이면 예산이 필요하니까 예산이 내려가게 되고 이 예산은 집행부서에서 BIP가 건들지 못하게 BIP가 언급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돼야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쭉 최순실이 말을 하면 국가의 예산을 통해서 실현이 되는 구조군요, 이게. 네, 그러니까 최순실이 그 연설문 고쳐준 건 취미 활동이라고 뭐 그런 말이 나왔잖아요. 네. 누가 그런 걸 취미 활동을 하겠습니까? 이게 돈이 되는 경제 활동이었던 거죠. 아, 이 본질 대단한 통찰을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셨죠? 스스로를 변태라고요? 그러니까 국정농단이란 건 주사 맞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바로 이제 예산과 조직을 건드리는 것 이게 그렇죠. 국정농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연설문 고쳐주는 거를 이렇게 자기 과시 정도로 이제 이해했던 부분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 연설을 고치면 결국 돈이 돼서 자기한테 돌아온다 이거네요. 예. 그 저희가 그 과정들 추적을 한 거고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까지 1조 4천억 찾아낸 거고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찾아내신 546 VIP의 총 합이 1조 얼마라고요? 1조 4천억입니다. 아, 대단한 액수네요. 작년과 올해와 내년인데 예. 아마 이제 특히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이 부분들이 올해 17년이군요. 올해까지군요. 근데 내용들을 이렇게 찾아보다 보면 예. 이제 이들이 집행하는 곳까지 아마 그들한테 갔을 거라고 추정되는 사업들이 이제 바로 546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좀 구체적으로 한 가지 사례만 들어봐 주십시오. 그러니까 최순실의 연설문을 통해서 대통령이 수석회의에서 얘기를 하고 그것이 정책이 되고 그것이 예산이 된 다음에 그 예산이 집행되어서 그것이 최순실이 그 예산의 혜택을 입었을 것이 틀림없어 보이는 사례 하나만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예를 들면은 강릉 빙상장 이 사건이 있어요. 네. 빙상장을 원래 철거하기로 했는데 철거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고 네. 그리고 사업 빙상장 운영권을 장시호 씨한테 주고 네. 그리고 거기다가 프로 스포츠 프로 빙상 구단을 만들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자신들의 셀프 예산 편성이죠. 아하. 그리고 이제 명쾌합니다, 아주. 예. 더 큰 건 뭐였냐면 네. 지금 전국 220개 지방자치단체에 예. 스포츠 클럽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220개 지방자치단체 스포츠 클럽을 만들고 있는데 그 자체는 문제 없어 보이는데. 네, 체육관을 만드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클럽의 운영권을 예. 이제 이 K스포츠 재단이 가지는 것으로 아하! 계획을 했고 또 거기다가 아주 수익금은 전부 자기들이 갖게 되는 걸로 만들어 놓은 데다가 아주 꼼꼼하게 테드 테로스인가요? 뭐 있잖아요, 카페. 예. 자기 비선들이 만났다는 카페를 그곳에 모두 설치를 해서 아, 대표적인 브랜드로 만들겠다. 뭐 이런 계획도 있었습니다. 놀랍네요.
구체적 사례. 이분이 그냥 아줌마가 아니에요. 정말 제가 볼 때 치밀한 어떤 기획이 있었던 거고요. 이제는 이거를 그냥 도와준 관료들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울 수 있었죠.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니까 지금 한 가지 정리해 볼게요. 뭐 빙상장 정도도 재밌는 그 사례인데, 열받지만 재밌는 사례인데, 여기 빙상장 없어져야 되는데 그거 거꾸로 짓고 거기다가 아예 빙상 구단도 만들려고 했구나. 예.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 훨씬 더 규모 있고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것은 이제 220 지자체에다가 스포츠 클럽을 만든다. 예, 정부 예산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그 220개 지자체를 바로 K스포츠 재단이 관리를 한다. K스포츠 재단은 뭐 당연히 지금 밝혀진 대로 최순실 씨가 실소유하는 곳인데, 실제 컨트롤하는 곳인데, 그런데 K스포츠 재단에서 돈을 빼먹는 것은 또 WK란 말이죠. 네. 예, 그리고 그 WK 돈은 독일로 넘어가는 창구고요. 이거를 아주 요거를 발견하셨군요. 예, 이거 말고도 뭐 예를 들면 저기 국도 6호선을 저희 이제 확장하는데 국도 6호선이요? 예, 그 6호선에 그 땅 주변에 이제 정윤회 씨와 최순실 씨의 땅이 있다라는 게 약간 보도가 됐었잖아요. 네네. 실질적으로 좀 그 관련이 있는 것 같고 아마 더 자세한 거는 이제 특검이나 이런 데서 아마 조사를 하실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는 이 책을 특검이 읽어봐야 되겠네요. 아, 예, 저기 저 특검에서 한번 저희를 만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예산이 중요하니까 한번 알아보시려고 했던 것 같고요. 아, 그 특검이 왔습니까? 저희가 이제 한번 잠깐 이 책을 사시겠다고 해가지고 책을 사시겠다고 특검에서. 네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책을 읽어보고 이거 쓴 사람들한테 얘기 들어봐야 되겠네 해서 특검팀이 왔어요. 예. 아니 이게 수스럽게 말씀하세요. 이거 자랑하실 타이밍인데. 아니 그러니까 저희 참고로 이제 자문을 한 거고요. 그 수사는 아마 특검이 알아서 하시겠죠. 그 이상은. 이야, 이게 특검 참고서를 미리 내신 거네. 대단한 일을 하셨네요. 아마 저희는 특검 수사가 끝나면 네. 저희가 몰랐던 부분들이 많잖아요. 뭐 예를 들어 국방이라든가 뭐 이런 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는 더 이 책을 버전업 해가지고 1조 4천억이 아니라 더 이제 꼼꼼한 이 최순실 예산을 좀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장님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패턴을 발견하고 이 돈이 어디로 갔나까지만 이제 그 조사를 하신 거고, 그러면 그 일을 이뤄내기 위해서 정부 조직 내 누가 움직였고 누가 지시했고 하는 건 특검이 밝혀내야 되겠죠. 네, 특검은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야, 대단한.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서 감탄하셨겠어요, 그죠? 이 예산은 사람들이 잘 모르다 보니까 이제 생기는 문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하나 팩트만 보잖아요. 근데 저희는 구조와 이제 흐름 시스템을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시기가 좀 쉽게 됐겠죠. 네. 아하, 자, 그러면요. 제 생각에는 소장님을 한번 모시고 꼼꼼하게 책에 있는 사례들을 우리가 한번 스터디를 하긴 해야 되겠어요. 네. 제가 이 책을 오래 안 읽기 때문에 제가 읽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한번 모셔야 될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왜냐면 이 사례가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저희가 지금 200건에 한 1조 4천억인데 예. 정부 또 야당이 이번에 깎는다고 했는데 못 깎았어요. 예. 아무래도 이제 압박도 있고 잘 모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1,300억 원 깎았습니다. 근데 당장 올해 예산에 6,500억이 편성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빼면은 5,200억이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도 앞으로 더 깎아야 되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최순실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산을 농단할 정도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제2의 최순실을 막기 위해서라도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예산을 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소장님, 저희 방송에 당분간 고정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전에 오늘 방송 마치기 전에 스포츠 토토도 이용됐다고 하는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죠. 뭡니까 이 내용이? 국민분들이 토토를 잘 안 하시죠. 도박을 안 하시다 보니까. 저는 토토를 안 합니다. 예. 토토가 로또를 지금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복권의 대명사는 로또잖아요. 예. 근데 토토는 이 경기를 보고 맞추는 건데. 그렇죠. 이게 이 김종 체육부 차관이 오고 난 다음에 최순실의 주도하에 급증해가지고 지금 한 거의 3배 정도 급증해가지고 로또만큼 규모가 됐고요. 아마
지금의 추세로 보면 올해 지나가면 압도할 것 같고요. 근데 왜 스포츠 토토를 그렇게까지 키웠을까요? 그러니까요. 뭔가 왜 먹을 게 그러냐면 있으니까 그렇겠죠?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할 때 그 예산으로 약속을 한 게 복재산하고 문화예산이에요. 예, 근데 문화예산을 2%까지 늘리겠다고 했거든요. 예, 근데 실제로 늘렸어요. 복지는 못 늘렸는데 예, 그 400조에서 한 7조 2천억이니까 거의 2% 되지 않습니까? 예, 거의 3조 정도 늘렸는데요. 예, 근데 어떻게 늘 거냐? 돈이 없잖아요. 예, 세금을 안 걷으니까. 예. 그래서 생각해낸 게 저희 추측으로는 복권을 이제 늘리자. 이 스포츠 토토 복권이 체육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그래서 3,000개나 이 판매소를 증설을 하고 그 전에 아주 깨알같이 이들이 저희 복권 도박 중독자들이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까지도 연구를 한 용역 보고서들이더라고요. 그래요? 도박 중독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나 패턴 연구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래서 토토복을 도박을 늘렸다. 단속하고, 불법 도박 단속을 강화하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중독자들이 그걸 못하니까 치료를 못하니까 합법으로 넘어오기도 하고요. 근데 3조 5천억이나 이 토토 복권을 이제 발행을 했는데 이분들 중독자들 치유에 쓰는 돈은 15억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돈 버는 게 목적이었던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가 정말 도박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데 특히 체육 쪽이 그런 게 많이 있었다. 그거를 불과 2013년부터 3배 정도 증가하거든요. 불과 3년 만에. 소장님, 예. 오늘 시간이 다 됐는데요. 이 한 번의 전화 인터뷰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이게 보니까 소장님이 지금 특검 모르는 거 많이 아시는구만요. 자, 앞으로 틀림없이 다시 모시겠고요.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 책 제목이 최순실과 예선 도둑들입니다. 그리고 연구소 이름이 나라살림 연구소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정창수 소장이었습니다. 이야기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도시 이야기. 도시건축가 김진애 전 의원 나오셨는데 지난번에 나오신 이후에 여자 화장실에서 박근혜 대통령 만났다 이게 나와놨더니 목소리가 여자분이셨어요? 난 정말 이건 좀 심하죠. 제 이름이 끝에 애자가 들어 있습니다. 애자. 사랑 애자입니다. 열정 애자이기도 하지만 사랑 애자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는 예. 평생을 들어왔기 때문에. 목소리가 좀 허스키 하시고 네.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들으면 좀 헷갈릴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약간 중성적인 목소리뿐만이 아니라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하는 주제도 그렇고 예. 또 제가 얘기하는 게 아마 그런 얘기는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자 같지 않게 얘기한다. 원래 굉장히 터프하게 얘기한다. 학창 시절에도 남자만 있는 학교를 가셨잖아요. 제가 남자 화장실만 보기도 했고 들어가 보기도 했고. 왜냐하면은 당시에 서울 그 공대에는 여학생이 없었기 때문에 그 얘기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네, 제가 7년 만에 첫 여학생이었고 그래서 아주 터프하게 보냈죠. 제가 남자의 세계는 속속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그때? 그러니까 남자 화장실도 들어가고 교수 화장실도 가고 남자 화장실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화장실 2탄 3탄으로 또 가겠습니다. 오늘 여기 얘기하다가는 또 재밌어가지고 안 되니까. 네, 어쨌든. 근데 잊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여자입니다. 네, 굉장히 패셔너블한 매력적인 여성이라는 거. 근데 진작부터 약간 이렇게 중성적인 매력 때문에 여성들 사이에 인기 많으셨죠. 제가 그런 얘기. 제가 글쎄요, 걸크러쉬 같은 매력도 좀 있죠. 남자들 박살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좋아하죠. 자, 오늘은 근데, 대학교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대학교. 글쎄 말이죠. 갑자기 튀어나온 얘기가, 민정수석이, 각 대학, 국공립대학, 총장 선거에 개입을 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네네. 아주 쉽게는 블루 리스트라는 제목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니까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 수첩에서 나온부터 이제 이게 나온 거죠. 그래가지고 근데 실제적으로는 지금 한 15개 대학 정도에 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다 선출을 이제 교수나 그 안에 그렇죠. 평의에서 해가지고 올리지 않습니까?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올리는데 예. 1순위는 다 떨어지고 2순위가 되거나 예. 아니면은 뭐 한 2년, 3년 제일 좀 긴 데가 아예 뭐 공석으로 해버렸다. 공석으로 해버리던가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이게 최근에 이해할 수 이제 없는 거죠, 이게. 경북대에 어저께 얘기 나온 블루리스트가 경북대 같은 경우에는 1위 했던 사람이 떨어져 그러니까 그걸 이제 임명을 안 하고 있어서 네. 다시 추천을 하라고 그러는데 똑같은 사람이 1위로 다시 올라갔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을 안 하고 2위 한 사람을 해버렸어요. 네.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정말 이상한 거죠. 진짜 이상한 거죠. 네. 네. 근데 청와대가 그게 예. 이게 이러다 보면 제가 이제 교육계 문제로 얘기가 되는데 제가 오늘 사실 들고 나온 거는 이제 서울대의 시흥 캠퍼스 가지고 이제 얘기를 가지고 아하. 들고 나왔는데 근데 이런 문제가 기본적으로 있고, 네. 그러니까 청와대가 대단히 적극적으로 국공립대학의 총장 인선에 개입한 이 전례가 없는 거거든요. 네. 개입한 이유가 뭘까? 그런 정황이 점점 드러나고 있는데 네. 하나 의구심 있는 가운데 서울대 시흥 캠퍼스 문제가 이제 불거지기 시작했는데, 네, 네. 근데 여기 서울대도 역시 사실은 삼순위 교수님이 네. 총장이 된 케이스로 서울대 내에서는 문제가 논란이 좀 됐었던. 그렇죠. 그건 2년 전 얘기입니다. 네. 네네. 근데 또 하필 총장님이 되신 분이 바로 영남대에 한 19년 봉직하셨죠. 그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실소유했다고 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뺏었다고 하는 그 영남대 교수님이었던 분이 삼순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대 총장으로 가서 서울대 내에서는 2년 전에 좀 시끄러웠던 그런 사안이 또 있어요. 연결된 사안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요. 근데 그건 그것대로 따로 다를 일이고 그 서울대에서 시흥 캠퍼스 관련한 자본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사실 그동안 이화여대 또 농성 문제 또 최순실 문제 때문에 사실 묻혀 있는 뉴스인데 맞아요. 지금도 서울대 학생들이 네. 서울대 본관을 점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농성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서울대가 시흥 캠퍼스 100호 신도시 시흥 캠퍼스를 이거를 취소를 하라. 네. 이거를 이제 송낙인 총장한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게 네. 지금 한 석 달째 가고 있어요. 이게 이제 되돌아보시면 이화여대도 네. 학생들이 먼저 이상한 걸 감지하고 그렇습니다. 네. 학생들이 이건 좀 이상하지 않아? 라고 평생 그때 이름이 무슨 평생교육 무슨 네네. 평생단과대학. 네. 네네. 평생교육단과대학이었죠. 그걸 이제 응. 그 당사자인 학생들이 너무 이상하다고 문제 제기를 해서 이게 고구마인 줄 알았더니 끝에 가서 금강 미륵불이 있었다고 그렇습니다. 이게 밝혀진 거거든요. 네. 어쩌면 그럴 수도 있는 서울대 학생들이 자기들이 보기엔 이게 너무 이상한 일이라고. 근데 이제 요거는 이래요, 정말. 네. 워낙은 네. 시흥 캠퍼스에 대한 이제 시흥시하고 서울대하고 협약을 맺는데 예. 실시 협약이라는 걸 작년 8월 달에 맺었어요. 예. 그러니까 2016년 8월 달에 맺으니까 이거에 반대를 하는 것 때문에 농성을 시작을 했습니다. 10월 달부터. 근데 왜 반대했죠, 학생들은? 아니, 이제 반대를 하는 과정에 예. 그 김영환 민정수석의 업무 수첩이 나온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때 나온 게 송낙인 바로 그때 총장이 1순위가 아니었다. 그렇죠. 그리고 왜 도대체 청와대에서 서울대 총장을 뽑는 거에 자기네들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여기에 그게 뭔가 이제- 있는 게 아니냐. 예, 여기 이게 다혈이 그게 나온 겁니다. 상승 효과를 한 겁니다. 음.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올라온 건데요. 그래서 성낙인 총장이죠. 송낙인 총장. 예, 총장님이 학교 내에서 이슈죠, 그때는. 그렇습니다. 학교 내에서 이분이 삼순인데 어떻게 네. 총장이 됐을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김영환 민정수석 다이어리 안에 이분의 이름이 있었던 것이고. 네. 그래서 그리고 그때 이제 조금 논란이 있었던 게 한자로 썼다는 네. 선임이라는 글자가 역임이 로 해석이 돼가지고 왜 순위를 무시하고 역순위로 이걸 했느냐. 뭐 네, 이렇게 뭐. 해가지고 상당 문제가 있었는데. 근데 한자 그거는 해석처의 나중에 문제처럼. 조금 네. 근데 삼순인지 아닌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네. 근데 사실은 여기서 요걸 정확하게 아는 분은 사실은 국민의당 오세정 위원이실 겁니다. 네, 그때 당시에 3명 중에 한 사람이었고 1위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1위 후보였는데 이분에게 밀려가지고. 밀려가지고 네. 총장이 못 되고 국민의당 그분은 노코멘트를 하셨어요, 이 사안에 대해서. 당연히 그러시겠죠. 예. 그러긴 하시겠죠. 그런데 여하간 그런 배경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네네. 네. 이게 청와대 관심 사안이었고 지금 정황으로 봐 청와대가 이분을 거기다 가게 만든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그게 그런데 이제 요게 시흥 배고 신도시 때문에 그러냐 아니냐는 좀 아니라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그건 생각합니다. 별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렇게 벌벌 떠는 사람들은요 어디든지 뭐 서울대 병원장이든 어디든지 자기를 편한 사람들이 가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밑에서 선출해가지고 올라온 사람들 절대로 안 하고 싶어해요. 그런 사람들은 되게 신망도 있고 자기 나름대로 세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 안 하고 뭔가 약점이 있거나 뭔가 자기네들한테 연이 있어서 자기네 말을 잘 들을 사람 아니면 그쪽에서 원하는 게 있어서 뭘 해줄 사람 이런 사람을 꼽고 싶어하는 게 항상 저 세력들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서울대 총장이 무슨 대단한 자기들과 이권이 있다고. 글쎄 말이야. 그거는 좀 저기 하는데 아니 근데 이제 우리는 도시 얘기니까 시흥 배고 신도시 얘기를 제가 잠깐만 얘기할게요. 알겠습니다. 요거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당신이 사는 신도시에 서울대 캠퍼스가 들어오는데 그런데 이 서울대 캠퍼스가 오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돈은 서울대는 거의 안 낸데 왜냐하면 여기에 들어오는 게 건설업체가 들어올 거 아니겠어요? 건설업체가 땅도 제공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건물도 다 지어준대. 근데 서울대가 들어와. 그러면 여기가 이거 괜찮은 거야? 라고 질문을 하면 땅값이 올라가겠죠. 당연히 땅값 올라가고 분양은 엄청나게 잘 되죠. 그렇죠. 그래서 시흥의 배고시라는 이름 자체가 배움꽃이라고 서울대를 캠퍼스를 예상을 하고 만든 거예요. 처음부터. 배고시. 나는 처음에는 배나무가 나오나 그랬는데. 근데 그게 아니고 배움꽃이라는 데서 나왔는데. 그런데 바로 그렇습니다. 약 20만 평의 땅을 이게 이제 여기가 시흥시하고 큰 이권이 있네요. 하는 게 한 한라건설인데 한라건설이 20만 평, 그다음에 약 3천억 정도에 지어줍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서울대 학생이 반대를 한 거는 뭐냐면은요. 여기서부터 이제 이슈가 조금 복잡해지는데 서울대는 처음부터도 서울대 학생들은 이런 부동산 투기에 왜 서울대 이름을 이용하느냐 이거에 관련된 반대도 있었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은 원래 여기다 뭐 집어넣는다거나 하는 거는 첨단 분야를 새로 만들겠다고 그랬는데 첨단 분야 새로 집어넣는 일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단과대학을 이전한다는 운동 아니면 여기에다 기숙학교를 여기다 유치를 한다는 운동. 그러니까 목적이 있고 거기를 가는 게 아니라 채워놓으려고 그렇죠. 학생들을 이용을 하는 거죠. 학생들을 얘네들 옮기겠다. 막 거기에 이런 식으로. 꼭 단과대학에 가서 그 일을 진행된 게 아니라 어쨌든 거기가 부동산 붐에 일조하는 부동산 소재니까 가기로 해놓고 뭘 채워놓을까 막 바꾸고 있는 거네요. 그리고 지금. 그 과정 자체를 학생들한테 비밀로 하고 지금도 여전히 실시협약의 모든 상세한 내용들이 이렇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총장이 될 때 약속했던 공개 일정 같은 걸 하나도 안 했고 그래서 이제 반대가 돼서 지금까지 와 있습니다. 부동산 업자의 마케팅에 서울대 이름이 왜 이용되느냐 이런 문제 제기네요. 글쎄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그러니까 유치라는 관점에서는 있을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가령 세종시에서도 고려대 캠퍼스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송도에서도 연세대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이번 건은 좀 특혜가 좀 심하긴 심해요. 거기다가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그럼 왜 이게 그러니까 성 총장같이럼 이렇게 조금 정권에 잘 보이는 사람이 필요하냐. 여기에 뭐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그거 다 국민 세금이 들어간 리서치 연구 자금들, 요 앞에 인터뷰 하셨듯이 그 자금들 다 끌어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 저기 된 사람들 들어오는데 여기서 뭐 더 길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제가 국민들한테 좀 제기하고 싶은 거는 물론 내가 사는 신도시라면 그렇겠지만 일반적인 관점으로 봐서 이렇게 서울대라는 이름을 이용을 해가지고 부동산 투기에 이용하는 게 맞느냐. 그리고 서울대가 좋다고 그래서 국민 세금이 아니라 땅을 판 돈을 이렇게 땅 팔고 하는 걸 이렇게 그냥 받아도 되느냐 이런 거 하나. 그 다음에 이런 거를 학생들이 서울대 안에 있는 구성원의 학생들이 모르게 이런 일이 진행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를 제가 보기에는 이거 단순하게 진행될 문제는 아닙니다.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성 총장이 2순위건 3순위였는데 1순위 후보를 제치고 총장으로 결정된 사안과 거기에 이제 다이어리 청와대의 의지가 반영된 거로 추정될 만한 단서가 전 민정수석의 다이어리에 남아 있었고 그래서 이분의 선정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을 했고 이분을 왜 그렇게
거기다가 선임하려고 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기는데 이것과 시흥 캠퍼스 조성과 직접 연결된 건지 아닌지는 저희는 알 수가 없고 그럼요. 예, 그건 알 수가 없는데 별개의 사안처럼 보이긴 하나 시흥 캠퍼스 조성 사업도 대단히 좀 이상하다는 거죠. 지금 말씀에. 아, 이거는 우리나라의 원칙과 상식에 대해서 한번 그리고 대학의 윤리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런데 한 가지만요. 예. 그 3인지 아닌지에 대한 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 2순인지 2순인지 3순인지 3순인지는 그거는 네, 확실하지, 맞습니다. 확실하지 않습니다. 제가 들은 제보 중에 하나는 3순이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네. 네. 뉴스에 나오는 건 되게 이순이라고 2순이었다. 많이 2순위는 나오는데. 아니었다라고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순위든 3순위든 중요한 건 당연히 대부분 1순위가 되는데 네. 이분을 제쳤다는 거고. 아니 이건 독재 정권 때도 그랬어요. 항상 1순위를 총장으로 했습니다. 그렇죠. 아, 그거 당연히 그런 거지. 뭐 대학에서 소수를 뽑아서 왔는데 아니, 박근혜 정권이 되게 웃기는 거예요. 진짜 자 1분 남았는데 네. 왜 특별한 이건도 없을 것 같은데 글쎄 말이죠. 대학 총장 인선에 이렇게까지 개입을 했을까요? 아니 대학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어요. 난 이해를 할 수가 저도 없어요. 이해가 안 그러니까 뭔가 벌벌 떨거나 아니면은 컨트롤 트라우마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뭐 이런 생각. 아니 뭐하러? 대학에서 물 정권의 위해를 가한다고. 글쎄 말이죠.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이거 지방의 진짜. 국립대학 하나 정도 지금 방송대학도 그렇고 뭐하러 이러는지를 하여튼 이상해요. 그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 그 이유가 뭘까 네. 같이 집단 추리 좀 참여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저도 대부분의 사건도 좀 이해가 가거든요. 앞뒤가 네. 아, 이건 돈이다. 뭐 이건 뭐 총장은 왜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개입했을까 잘 이해가 안 가요. 총장. 글쎄 말이죠. 저는 서울대 병원장까지도 조금은 이해를 했어요. 네. 그 뭐 개인의 뭐 건강에 여러 가지 네, 관련. 네. 근데 이건 좀 이상합니다. 영남대 시절에 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시간이 다 됐나요? 안녕할 시간입니다. 아깝네요. 제가 추론을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 이야기는 내일 잠깐 얘기하고 몇 분 남았죠? 30초? 아 짧게 얘기할게요. 네. 그러면 영남대 시절에 이런 비리가 있었어요. 집단 특혜 입학 뭐 엄청나게 많았다고 합니다. 네. 그런 비즈니스 모델인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름을 바꾸죠. 이름을 나중에. 바꾸는데 예. 주주가 최순실 정유라 엄마 예. 딸이에요. 두 사람이에요. 예, 모녀 회사가 되죠 예. 나중에. 그러니까 이 근로계약서를 마침 정의당의 윤수아 의원실에서 진작 확보하고 있었더라고요. 이게 제대로 보도가 안 됐나 모르겠는데 그 근로계약서를 확보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받아봤어요. 예. 받았는데 내용이 뭐냐면 달랑 2장이에요. 근데 2장을 만들어서 2장이지 한 장에 달랑 들어갈 내용이에요. 내용이 뭐냐면 코어 스포츠가 피고용인 네. 정유라죠. 정유라에게 승마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피고용인 정유라는 열심히 승마 훈련을 해야 한다. 올림픽을 위해서. 그리고 그 대가로 한 달에 얼마씩 준다. 이게 생각해보세요. 주주가 엄마하고 딸이에요. 네. 그런데 계약서 내용이 엄마가 말을 타라고 하면 딸이 말을 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을 타면 딸에게 돈을 준다. 돈을 예. 준다는 예. 계약, 이게 무슨 장난도 아니고 그런 계약서를 자기들끼리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끼리 사인해가지고 보낸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계약서입니까? 이 황당한 고용계약서를 이걸 근거로 그런 시정장을 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이 계약서를 필요하신 분들은 정의당 윤수아 의원실에 의뢰를 하시면 계약서가 나오는데 저희는 이거 꼭 봐야 되거든요. 궁금해요. 이태리 계약서 이태리인데 그게 뭐지? 네. 찾아봐야 된단 말이죠. 보면 그렇게 황당한 겁니다. 이건 엄마하고 딸끼리 서로 하는 얘기예요. 그냥 너 말 열심히 타 그러면 용돈 줄게. 그걸로 이게 신용장에 나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정말 이거 특검이 수사해야 된다 이거.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뉴스는요. 예, 류철근 이 교수가 지금 갇혀 있는 상태인데요. 계속해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서서의 태도와 달라졌는데 이제까지 정유라 특혜에 대해서는 그 김경숙 전 학장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이 배후는 최경희 총장이 있다라는 뭐 진술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교수님이 이제 많은 얘기를 하시고 계시군요. 유철근 교수님. 이 교수님의 신분은 아마 파면 되겠죠. 이래서
그렇게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 일을 겪고 예를 들어서 거기서 몇 년 살다가 나와서 다시 교수를 이어가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분이 이제 최경희 전 총장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김경숙 학장에 예, 대해서 특별한 관계인 것 같다고 막 얘기하고 시작했잖아요. 예. 예. 이제 두 분의 한 분 누가 먼저 불려올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김경숙 학장 쪽에서는 이제 남편분이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예, 네. 김천재 교수라고요. 네. 류 교수가 하는 거 다 소설이라고. 예. 제가 이제 몇 번이나 얘기했지만 교수님들은 자기들이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 조서를 받으면 앉아가지고 이제 자기 논리를 막 열심히 얘기하고 그걸 열심히 받아줬거든요. 네. 통하는 것 같아요, 막 느낌이.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자기 변호를 하고 논리적으로 막 끄떡끄떡하고 받아줬거든요. 그 결과 구속. 이게 일반인의 대화하고 다르다는 걸 이 전달하기 쉽지 않은데. 이 방송을 좀 들으시면. 예, 일반인들의 대화는 막 서로 얘기하고 막 적극적으로 설득력 있게 얘기했다고 생각들면 상대가 설득된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고 대화가 끝날 수 있잖아요. 그럼 막 자기가 설득력 있게 얘기해놓고 자기가 충분히 이제 얘기한 것 같고. 만족스럽고. 예, 스스로. 자기가 예. 이 정도면 충분히 전달했어라고 생각되는데 상대방은 검찰은 듣고 있다가 다 듣고 나서 구속. 이게 전달이 잘 안 되는데 자꾸 이러지 마시고 가서 처음부터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자, 조언이 정도면 된 것 같고 다음 뉴스는요. 예, 정치권 소식입니다. 이 서청원 임명진 두 사람의 어떤 그 기싸움을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예원이가 예. 예, 어제 하셨던 말씀이 정말 그대로 남았습니다. 이 서청원 의원이 어제 기자들과 만나서요. 그 임명진 위원장이 지난달 25일에 이 대선이 끝나면 자신이 노력해서 복당 후에 국회의장으로 모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면서요. 그 이른바 위장 탈당 의혹을 제기한 건데요. 이에 대해서 임명진 위원장은 그런 얘기 해본 적도 없고 스스로 탈당을 할 것으로 본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제가 어제 이 뉴스 계속 나올 때 그랬습니다.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하려다가 짜고 치는 약속 대련의 느낌이 물씬 난다고. 틀림없이 뭔가 서로 약속하고 사전에 했을 거다. 왜냐하면 이제 드라마가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서로 티격태격하고 그걸 의도적으로 키우는 면이 있다. 여기서 지금은 막 서로 파열음을 낸다고 크게 보도하고 있는데 이게 처음에 약속 대련이 틀림없었어요. 제가 보기엔. 근데 이게 지금 이것까지도 약속 대련인지 짜고 치는 건지, 그러니까 인적 청산을 드라마틱하게 해야죠. 네. 예를 들어서 이정현 대표 혼자 탈당했잖아요. 뉴스도 안 돼요. 그러면은 새누리당이 변했다고 하는 이미지를 줄 수 없잖아요. 새누리당이 이렇게 변했어, 이런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그럼 이런 드라마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약속 대련의 이제 냄새 풀풀 나는데. 근데 이를 폭로해 버려서요. 예. 아니죠. 예. 여기서 이것까지 약속 대련인지 아니면 이거는 약속 대련을 하다가 주먹이 뺨까지 날라와 버린 거야. 응? 허쳐야 되는데. 그래서 화가 난 건지는 감정이 상한 건지는 어떻게 알 수 있냐. 서청원 대표가 결국 탈당을 하면 짜고 치는 겁니다. 미리 말해두는데 그게 아니라 대강당에서 예. 가칭개혁 보수 신당의 창당 발기인 대회가 오늘 열립니다. 아직도 가칭입니까? 그렇습니다. 턱없이 짧은 준비 시간에도 불구하고 엄선한 창당 발기인이 약 1,000명이 훨씬 넘는 그런 준비 과정을 통해서 오늘 드디어 아직까지는 가칭개혁 보수 신당입니다만 발기인 대회가 이제 열리게 되었습니다. 정남명 공모하셨잖아요. 지금 왜냐면 그렇습니다. 개보신당, 보신당 다 이상해가지고 개보당도 이상하고. 그래서 예. 공모하신 걸로 아는데 유력 후보가 뭐 있습니까? 오늘 좀 공개 좀 해주시면. 아무래도 그냥 영국의 보수당처럼 그냥 보수당 하자. 보수당으로 심플하게 그냥 보수당으로 가자는 그런 의견도 많이 있고. 그게 하나의 의견이고 또 하나. 희망 보수당으로 또 의견이 나오는 부분도 있고. 희망 보수당이요? 예. 희보당도 웃깁니다. 아직 24일을 지금 창당 D-Day로 잡고 있기 때문에 네. 아직 시간적 여유가
좀 있습니다. 한 20일 정도. 예. 그 안에 지금 국민 공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좋은 당 이름 지어주실 거라고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소식은 잘 알겠고, 이름, 예. 웬만한 이름으로는 이 도자하고 잘 안 어울려가지고요. 예. 고생하시고. 자, 우리 안민석 의원님. 안민석 의원이 힘들게 또 독일에 갔습니다. 사실 국조특위위원장인 저에게 독일 출장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는 아니지만은 최순실 국정농단의 큰 줄기를 또 잡아내려고 하는 그런 열정과 또 헌신이 있기 때문에 갔죠. 지금도 아마 잠 제대로 자지 못하고 이렇게 방송까지 응해주는 안민석 의원 정말 대단합니다. 네. 그러나, 그 뒤에 따르는 거 없습니까? 저는 뭐 그렇게 하진 않아요. 자, 안민석 의원님, 왜 독일에 가셨어요? 어떤 살다 보수가 분열하는 거 처음 보는데요. 그건 지난주에 그것이 하셨습니다. 위장이혼이 아니기를 바라고요. 네. 아이고 제가 진짜 이게 비밀리에 지금 오느라고 왔는데 이거 참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다 이번에는 제가 이제 아주 돈 세탁 전문가하고 같이 왔거든요. 돈을 세탁하시려고요? 최순실 돈 세탁을 찾아내는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부터 그분과 같이 가신 거예요? 아니면 독일 현지에서 그런 전문가와 합류하신 겁니까? 아니 한국에서 아예 같이 왔어요. 같이 아하. 왔는데 예. 왜냐하면 지금 최순실이가 독일에서 돈 세탁한 규모가 수천억에서 수조 원으로 지금 의심이 되고 추정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 수정치가 그런데 나오고 있습니다. 예. 워낙 이게 90년대부터 오랜 기간 세탁에 그쳐서 꽁꽁 숨겨놨기 때문에 네. 보통 일반인의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다. 도저히 이거를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하.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돈 세탁 이 찾아내는 전문가분을 모셔서 같이 와서 그리고 이제 또 이것은 은행에 자료 요청을 해야 되고 국세청으로부터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아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특검에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특검 내부를 지금 보면은 시간적인 또 인력 한계 때문에 아마 특검 기간 중에 특검이 이것을 조사하거나 수사할 여력이 거의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꼭지를 따서 네네. 꼭지를 따서 좀 구체적인 정황을 근거로 만들어서 특검에 요청하고 특히 국세청이 지금 탈당을 아직까지 끼고 있는 게 상당히 유감이거든요. 그래서 국세청에도 이 전문 팀을 구성하라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일단 이번에 저희들이 최대한 열심히 조사를 해볼.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특검이 하기에는 너무 많은 일이 있고 주사 아줌마 추적까지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걸 그대로 둘 수 없으니 돈 세탁의 어떤 물꼬를 트려고 전문가와 함께 가신 거네요. 돈 세탁 루트를 적발해내는 물꼬를 트려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렇죠. 거죠. 네, 정확합니다. 예. 네. 돈 세탁 수사를 이제 새로운 전국을 좀 이제 안민석 의원이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가 있어요. 이제 말 그대로 최순실 국정게이트의 예. 최순실 국정게이트의 본질이 돈이거든요. 그렇죠. 예. 최순실의 재산을 이것을 몰수하지 않으면은 최순실은 수년 내에 다시 부활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몰수 이전에 최순실 재산에 대한 지금 확인조차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거 국민들이 촉발되고 고생을 해서 아무리 이 전국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들 이게 뿌리를 캐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답답하는 사이에 최순실 본인뿐만 아니라 최순실 주변 사람들의 이 비자금들이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 분명히 떠돌고 있는 것만은 여러 정황상 틀림없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이번에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덴마크에서 붙잡혔지 않습니까? 예. 지금 국선 변호사를 이렇게 이용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로펌 변호사.
예, 게다가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는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다른 부탁도 하는데요. 일종의 요청인 거죠. 지난해 2월 달에 이 부회장과 만나는 자리에서 이 존 제이콥스의 신라 면세점 입점을 검토해달라라는 주문을 했다는 겁니다. 이 존 제이콥스는요, 이 김영재 성형외과의 가족 회사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이 부회장과 단독으로 만난 자리에서 존 제이콥스 화장품이 품질이 우수하다 이런 칭찬을 하니까요. 결국은 이재용 부회장이 독대 이후에 이 브랜드의 이 입점을 검토하고 실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뉴스는 굉장히 부끄러워요. 이런 얘기를 쭉 하다가 그래서 이제 삼성 부회장을 만나는 자리에서 지금 막 삼성 승계 문제니 뭐 몇백억 얘기하다가 뚝 만난 자리에서 이 간의 수공업 사이즈의 화장품 업체인데 그 화장품 업체가 본인을 시술해주는 의원이란 이유로 삼성그룹에다가 이런 청탁을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먼저 좀 넣어달라고. 이거는 이 사이즈가 너무 부끄러워요, 저는. 정말. 이런 최하급 브로커가 하는 짓입니다, 이건. 브로커 중에서 최하급. 정말. 이게 어떻게 부끄러워서 입이 나올까요, 입에서? 예, 화장품이 품질이 우수하니까 예,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 게 있군요. 예. 너무 감동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화장품이 있을까 싶어서 삼성 이런 얘기 쭉 하려고 만난 다음에 당신들 면세점 있잖아. 거기 화장품 좀 넣어줘. 이거 아니에요. 복잡한 뉴스가 아니에요. 어떻게 이 입 밖으로 나올까요? 아무리 부탁을 들었다고 해도. 정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목만 탁탁 치고 가죠, 이제. 예, 뭐 삼성뿐만이 아니라요. 박 대통령은 다른 재벌 총수들을 만나서도 최순실 회사를 직접 소개하면서 그것들에 대한 소개서를 문건을 줬다라는 보도도 있고요. 예를 들면 어떤 회사요? 예, 뭐 더 플레이그라운드라든가 WK 다 모두 최순실 씨 실소유주 회사입니다. 하지만 규모가 굉장히 작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는 회사죠. 규모가 작은 건 둘째치고 예.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은 회사들이에요, 예. 다. 매출액 제로일 때예요, 이때가. 이걸 어떻게 실력 있는 회사로 소개합니까? 재벌 총수들 만나가지고 더 플레이그라운드는 차은택 씨를 내세운 최순실 회사고 WK는 독일에 자금 세탁하는 창구로 최순실 회사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예. 사사로운 이익을 한 번도 챙긴 적이 없다면서요. 1원도 챙긴 적이 없다. 이런 얘기. 최경환 의원이 대신 했었죠. 경제 공동체인가 보죠. 자, 제목 하나, 둘 짚어볼까요? 나온 제목들 뭐 있습니까? 예, 뭐 청와대 블랙리스트 관련해서요. 뭐 제목만 말씀드리자면 이 청와대 비서관이 실제로 청와대가 이것을 작성했다라고 인정했다라는 진술이 나왔다라는 거고요. 청와대에서 블랙리스트 모른다고 그랬는데 예. 거기 근무하던 사람이 예, 담당 비서관이요. 내가 했다. 네. 예.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 국정원도 여기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나왔다라고 하는 건데요. 국정원은 앞으로 모든 일에 닦여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관련된 이메일도 쭉 나와 있다라는 거고, 이 총장 후보 선출에도요, 이 청와대가 개입했다라는 이야기도 어디 있습니다. 총장이요? 예, 뭐 경북대뿐만이 아니고요. 대학 총장. 예. 이거 굉장히 요거 따로 다룰 만한 사안입니다. 대학 총장에 왜 개입했을까요? 전국 국공립대학 대학 총장 후보에 청와대가 직접 개입한 정황이 있거든요. 엄청난 규모로. 참 이해가 안 가요? 왜 대학 총장들을 이렇게까지 직접 민정수석이 전례 없이 개입했는지.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이순희 후보가 결정되는 경우는 없는데 1순위가 자격이 없으면 아예 새로 뽑지. 1순위, 2순위 후보가 가는데 민정 쪽에서 여기서는 민정은 우병우 네. 민정수석이죠. 우병우 민정수석이 이 사람 안 되고 이순희를 끌어올려서 인선한 경우가 대단히 많다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청와대가 대학 총장 인선에 직접 개입했을까? 그리고 심지어 공석으로 비워둔 데도 있고요. 마음에 들지 않는 네. 경우. 이건 전국적인 현상인데 워낙 뉴스들이 많아서 안 다뤄주고 있는데 저희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앞으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예,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내부자 둘 모두 바쁜 날입니다. 한 분은 이제 개업을 해야 되고요. 또 한 분은 또 독일에 가셨어요. 왜 독일에 가셨는지. 자,
개혁보수신당의 김성태 의원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네. 그리고 독일에 가신 더불어민주당의 안민석 의원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유, 제가 독일 가는 거 아무도 모르게 왔는데 이렇게 떠벌리면 어떡해요? 아무도 모르긴요. 다 아는데 이미.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안민석 의원입니다. 이제 약간 아니, 김성태 위원장님이 고자질 하신 건가요? 제가 비밀로 해달라고 그랬는데. 네, 의원님 스스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괜히 여기저기? 엉뚱하게 나를 갖다 또 몰고 가는 건 대단히 부적절해요. 한테 사전 양해를 구해놓고 지금 와서 또 나를 끄집어 넣는 거는 참 안민석 의원이 독일 가서 또 사람 잡네. 자, 안민석 의원님, 약간 보니까 네. 말씀하실 때 제가 여쭙고 한 0.5초 걸리는 거 보니까 딜레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죠? 네. 그건 저만 아는데 어떻게 하시는지. 어쨌든, 잠깐만 기다리시고요. 제가, 김성태 의원님께 먼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오늘이 창당 네. 발기인데죠.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2시 국회 은혜강 명진 비대위원장이 쫓겨나면 약속대로는 하다가 뺨 맞은 거예요. 예, 그렇게 미리 꼭 찍어서 연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요. 데드라인이 내일까지입니다. 네. 예, 삼성 관련된 뉴스 쭉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박근혜 잠깐만요. 예. 예언 예. 예언 출연 리스트 하나 올려주시고 이거 약속대로 어떻게 바로 다음날 나와 이렇게 미락설이 뉴스를 듣고 내는 건지 저희 뉴스 공장을. 자, 저도 이 뉴스 보고 좀 놀랐습니다. 아직도 믿질 않으시는구나. 제가 하는 말을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말을. 저희 제작진이 이제 믿어요. 하도 많이 그렇게 돼서 안 믿는 표정들이 앞에 보이네. 자, 다음 뉴스요. 예, 삼성 관련된 뉴스 쭉 전해드리면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독대하기 전날인 2015년 7월에 네. 이 최순실 씨의 승마협회 장악을 돕기 위해서 민간 기업인 삼성그룹 인사교체를 안종범 전 수석에게 지시했다라는 보도인데요. 이것은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 수첩에 쓰여 있고요. 실제로 이 다음 날인 7월 25일에 박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독대한 자리에서도 박 대통령이 승마 문제를 언급했고 실제로 그대로 같은 달에 시행이 됩니다. 인사교체가요. 이 내용은 뭐냐면 최순실 기법, 최순실 박근혜 대통령 합작 기법의 전형적인 패턴인데 일단 인사부터 해요. 그 자리를 비워놔야 되잖아. 네. 이 얘기가 뭐냐면 삼성이 승마협회 자리를 차지해야 그 자리를 통해서 최순실을 지원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삼성 승마협회에 원래 또 들어와 있었는데요. 거기 안에서 자기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인사들이 있다 보니까 특정 인사 2명을 찍어서 교체하라라고 했던 건데 그게 2013년에 문화체육관광부 때도 참 나쁜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 2명 쫓아낸 적이 있잖아요. 그 패턴이 반복된 근데 걸로 그 패턴은 보이더라고요. 패턴인데 예. 이 기사의 핵심은 뭐냐면 삼성 그러니까 정유라를 지원을 하는 게 대가잖아요. 삼성이 내줘야 하는 대가. 네네. 그러자면 삼성이 그럴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정유라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대한승마협회를 완전히 장악해야 되는데 예. 거기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대통령이 그렇죠. 걔를 애들 잘라. 그리고 자리를 비우고 삼성 사람 가. 그래서 삼성전자 전무하고 부장이 대한승마협회 갔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대가성을 입증하는데 정황 중에 하나인데 동시에 박근혜, 최순실 합작 이때까지 수없이 보아온 그 전형적인 패턴이라는 거죠. 자리 비워, 네. 자리 비워놔. 그 자리를 왜 비워놨겠어요? 왜 대한승마협회의 부회장이니 뭐 부장 자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대통령이 이 자리를 비우라고 했겠어요. 이 자리가 비워야 이 자리를 통해서 정유라한테 지원을 하죠. 그 의미입니다. 네. 대통령이 정유라 지원하는 루트를 뚫어놨다, 직접. 그런데 이제 아무런 대가성이 없다고 말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정유라한테 돈이 가는 구멍을 대통령이 뚫어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예, 이와 관련해서 이 정부 사이드 뉴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실이 직접 보건복지부한테 이 삼성 합병 각본을 주도했다라는 건데요. 이에 대해서 지시한 이메일이 입수됐다라는 게 특검적으로요 뉴스입니다. 이 뉴스는 이런 얘기죠. 국민연금한테 누가 시켰냐? 청와대가 시켰다는 거죠.
국민연금이 왜 삼성 합병에 손해를 무릅쓰고 찬성을 던졌냐, 찬성표를. 네. 청와대가 던졌다는 거. 청와대가 시켜서 그랬다는 거죠. 그런 메일이 나왔다는 거죠. 청와대가 네,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국민연금에게 지시한 국민연금 자체 판단이 아니라 그런 뉴스고. 그리고 또 예, 있나요? 그리고- 관련 뉴스가 많겠죠. 예. 또 국민연금은요, 이 삼성 자료대로 이 합병 시너지의 효과에 대해서 조작하는 그 내용을 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외부의 압력을 받고 삼성 의견을 상당 부분 반영했다라는 거죠. 이 뉴스는 이제 연결된 뉴스네요. 이거는 또 그렇게 청와대의 지시를 받은 국민연금이 네. 자기 논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찬성표를 던지는데 그 찬성 논리를 삼성이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네. 이게 완전 짜고 치는 고스톱이 너무 꼼꼼해요. 자, 대통령은 돌려받을 걸 챙긴다. 삼성 합병, 그래서 승계를 해결해 준다. 그러기 위해서 청와대에서 국민연금에 지시하죠. 그리고 국민연금의 논리는 삼성이 제공하죠. 그리고 이제 돈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삼성이. 최순실에게. 그 돈을 돌려줄 루트로 승마협회를 삼았기 때문에 승마협회 담당자들을 잘라놓는 거죠. 삼성전자가 들어가서 차지하고. 이거 완전 패턴이 이 여기를 어떻게 빠져나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나 김은지 기자가 이 사이에 있고 우리가 했다면 우리는 벌써 구속돼 있어요. 방송을 못해요. 이미 구속돼가지고. 진작에 너무 명확해서. 예, 증거들이 굉장히 네. 많습니다. 그리고요. 예, 게다가 여기에 국정원도 개입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삼성 합병 전에 이 안종범 전 수석에게 국정원이 국민연금 동향을 보고한 이 기록이 나왔고요. 이것은 통화를 한 음성 파일도 확보했다고 특검이 밝힌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예를 들어서 이 국민연금이 자체 기준이 있으니까 말을 안 들을까봐 국민연금 내부에서 어떻게 사정이 돌아가는지 파악해야 되니까 국정원이 동원된 거죠. 네, 성향을 파악하고 예, 분위기를 전달했다라는 건데요. 총체적인 사기극입니다. 국가기관들을 총동원해서 자기들이 국민연금 내부의 직원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니까 국정원을 동원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국민연금에게 그 정보를 기반으로 지시사항을 내리고 그리고 국민연금한테는 삼성이 자기 논리를 제공하고 대통령은 삼성이 돈 돌려줄 때 길을 마련해주고 네. 그런 거 아닙니까? 너무 자명한데 자, 다음은요.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을 엄청난 속도와 강도로 수사 중인 특검을 좌절시키는 순간들이 있다고 합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지 모르는 중차대한 사건을 수사하는데 주사 아줌마 같은 대상이 등장할 때마다 특검팀 내부에선 자괴감이 든다고 합니다. 주사 아줌마 혐의는 보건범죄 단속범 위반. 이 자범 수준의 범죄에 대통령이 직접 연루되어 있는 상황. 더구나 대통령은 피곤하니까 피로회복 주사 놔줄 수도 있는데 그걸 마치 큰 죄가 되는 것처럼 군다. 라고 말하는 상황. 혈액조차 2급 비밀에 해당되는 대통령이 맞는 주사가 보건범죄 단속법에나 걸릴 주사 아줌마의 손에 맡겨져 있었고 그걸 또 문제 없다는 대통령에게 이게 내가 사는 대한민국의 수준인가 하는 자괴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런 특검에게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른 사건에서의 고충이었다면 아마도 소수의 검찰 출신들만 이해했을 그 특검의 괴로움을 이번 사건에선 국민 대다수가 같은 수준으로 느끼고 있다는 것. 해서 괴로워하는 특검에게 그런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당신들 이해받고 있다. 무슨 생각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첫 시간에는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아직 수식어가 준비가 안 됐군요. 아, 어렵습니다. 빨간 펜이라든가 예. 김어준의 잘못된 점을 고쳐줍니다. 아, 정말요? 네. 그런 자리를 또 주신다면. 본인이 획득해야죠. 네. 네. 아니 근데 특검에서 정말 그런 얘기가 나온대요. 자기들끼리 수사다가 자괴감 든다고.
예. 그럴만 하죠. 사실 소식을 듣는 국민들과 기자들도 사실 예. 그래서 당혹스럽습니다. 예. 이 검사들이 자기들끼리의 고충을 얘기할 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보통은. 예, 그렇죠. 예. 근데 이거는 너무 이해가 가는 거죠. 너무 소소하고 사사로워서 이 사건들이 대통령을 직접 구속시킬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을 수사하는데 이거 뭐 잡범들 대한민국 대표는 엘리트 검사들이거든요. 네. 뭐 주사하지 마 찾아도 다니고 그러면서 자괴감을 느낀다고 해요, 실제로. 내부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죠. 예. 자, 첫 뉴스는요? 이 정유라 씨 관련된 뉴스입니다. 이 덴마크 경찰에 체포돼서 구금되어 있는 정유라 씨의 변호를 맡은 이 덴마크 변호사가요. 애초에 정 씨가 밝힌 대로 국선 변호사가 아니었는데요. 이 대형 로펌 소속의 에이스급 변호사라는 겁니다. 이 구금영장 심리 과정에서 이 기자들과 만나서 정유라 씨는 나는 한 푼도 없다 이렇게 밝힌 바 있거든요. 이제 그런데 어떻게 이런 대여급 변호사를 선임했고 수임료를 마련했는지 이제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게 어제 뭐 저희가 그 거짓말을 대부분 짚고 이거 다 거짓말 네. 죄송합니다. 인 정황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변호사가 알고 보니까 덴마크 형사소송법 넘버원이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 유모와 말관리사 예. 영어를 못하는 분들과 같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새벽에 잡혀가자 우리가 영상으로 봤지만 그죠? 네네. 돈도 한 푼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입으로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국선 변호사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 짧은 시간 내에 어떻게 덴마크 넘버원이라는 사람을 선임했는지. 선임을 했겠냐 이거죠. 이건 어제 그 정유라 씨의 워딩에서도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전문가가 계속 봐주고 있고. 예, 네. 아주 법률적 자문을 그렇죠. 받은. 예. 엄마도 지금 구속돼 있는 상태잖아요. 네. 네. 그리고 아기를 봐줄 사람조차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예, 그러면서 흐느꼈죠. 네. 예. 그러나 정작 그 짧은 시간에 선임한 사람은 덴마크 넘버원이라는 거예요. 예. 누가 계속 봐주고 있다. 예. 그건 너무 자명한 것이고 그게 누군지는 모를 뿐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변호사 선임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예. 누가 잘하는지도 잘 모르고 예, 일반인들은 예, 정보가 많지 않고요. 예. 네. 요 특정 사건에 가장 실력 있는 변호사가 누군지 알아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말도 안 통하는 덴마크에 가가지고 거기서 넘버원을 어떻게 이 짧은 시간 내에 찾아냅니까? 이거는 보통 전문가가 아닌 전문가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관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 뉴스고요. 예. 그리고 어제 거짓말로 쭉 얘기했는데 예. 어제 이제 특혜 대출. 네. 전 이 사건을 3개월 전부터 주목했는데 네. 특혜 대출 이야기가 워낙 큰 사건들이 많으니까 잠잠했다가 정유라 씨의 입을 통해서 그 특혜 대출 아니라고 말하는 예, 직접 해명을 했죠. 아주 네, 자세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예. 그래서 어제 저희가 그 참여연대 변호사님하고도 얘기했지만 한 가지 더 얘기를 추가로 하자면 그때 이제 19세에 한 푼도 돈을 벌어본 적이 없는 정유라에게 무역회사에나 기업에 줄 신용장 네. 그걸 내주면서 거꾸로 이제 정유라 최순실 측에서 받은 서류는 거기 고용계약서, 근로계약서 하나라고 그랬단 말이죠. 기억나시죠? 네. 네. 근데 다른 서류가 다 필요한데 그거 하나 받았다고 그랬는데 그게 어디에 근로계약서, 고용계약서냐면 코어 스포츠. 네. 이게 최순실 씨 회사죠. 네. 최순실 씨 회사고 이 회사로 삼성 돈을 받았죠. 예, 맞습니다. 이 최순실 씨 회사일 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비덱스포츠로